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과학이 끝나는 곳에서 신학이 시작된다는 걸. 앞으로 100년, 인류는 소행성 충돌, 로봇의 각성, 그리고 기계와 인간의 전면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가 멸망할 때 신들이 직접 신성한 재앙을 내리지. 하지만 이 모든 것, 그 모든 재앙은 벼랑 끝에 몰린 인류가 유전자 잠금을 부수고 신들의 금지된 영역에 손을 뻗었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책상을 밀치고 벌떡 일어선다. 기지개를 켜며 뻐근한 허리를 푼다. 우두둑. 유전자 혈청도, 신체 강화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인간의 근육통이군. 난장판 속에서 컵라면 2개를 집어들고 다시 앉아 노트북을 연다. 탁! 화면을 응시한다. 빼곡하게 들어찬 코드의 장벽. 조용히 숨을 내쉰다. 후. 드디어 끝났군. 나는 회귀자다. 지금은 2123년. 난 2250년에서 돌아왔지. 무려 127년을 뛰어넘은 회귀자라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대사건을 알고 있어. 7년 뒤에 소행성 충돌, 20년 뒤 죽어가는 태양의 위기, 30년 뒤 대탈출 시기의 기계 생명체와의 전쟁, 50년 뒤의 영생 프로젝트, 70여 년 뒤 마법 문명의 침공, 그리고 127년 뒤 지구가 파괴될 때 벌어질 심벌 전쟁까지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인 영생을 탐내어 촉발된 인류와 신들의 전쟁 말이야. 난 이 모든 걸 알고 있지. 그런데 복권 당첨 번호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 환장하겠군. 미래에서 돌아왔지만 내 뉴럴 AI는 휴면 상태. 내 몸을 지킬 능력은 제로. 유일한 선택지는 코드를 짜내서 첫 종잣돈을 버는 것뿐이다. 내가 만들고 있는 건 브라우저 게임. 진짜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소규모지. 레벨은 딱 19까지. 전부 초보자 단계일 뿐이야. 19레벨이 만렙이지. 전사, 마법사, 힐러라는 아주 고전적인 3가지 직업군이 있는 판타지 게임. 하지만 그건 지금 당장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줄 부분일 뿐. 접속해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19레벨까지 전부 초보자 단계라서 스킬 따윈 하나도 없지. 전사나 기사, 암살자는 최소한 대검, 창, 단검이라도 받지만 마법사랑 힐러는 진짜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몬스터를 쿡쿡 찌르는 신세라고. 이런 게임이 과연 뜰 수 있을까?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이 게임의 세계는 70여 년 뒤 미래에 실제로 존재하는 마법 문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NPC, 모든 대사건, 이 모든 게 지구의 미래 기술과 마법 문명의 심장을 융합해 만든 문명 코어에 기록되어 있지. 결국 인류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그 문명을 꺾고 한 걸음씩 몰아내어 코어를 차지하게 된다고. 마신의 신성한 코어를 원료로 삼아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담은 압축 정보 저장 장치인 문명 코어를 벼려냈지. 이 신성한 코어엔 동력원이 필요 없어. 신앙의 힘 그것만으로도 충전은 충분하니까. 그리고 일단 충전되면 그 안에 저장된 모든 것, 인류 문명의 과학 지식 전체가 잠금 해제된다고. 심벌 전쟁의 마지막 순간, 난 인턴으로서 문명탑을 방문 중이었지. 소리 소문 없이 세상이 멸망해버렸어. 인류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하지만 탑 안에 있던 문명 코어가 내 몸과 융합되어 함께 돌아왔지. 과거로 127년을 돌아와 브라우저 게임을 만드는 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수다. 1단계, 이걸로 진짜 돈을 좀 번다. 2단계, 클라이언트 게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몰입형 VR 엠머모를 거쳐 완벽한 가상사회를 구축한다. 가상세계는 인류의 제2의 세계지. 가상세계를 통제하는 자가 수십억 인류의 두 번째 삶을 통제하는 거라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당장 회사 등록할 돈도 없고 서버 살 돈은 더더욱 없다. 내 유일한 서버라곤 중고로 주워와서 덕지덕지 기워 붙인 녀석뿐. 이걸 돌리려고 내부 소프트웨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야 했지. 왜냐하면 난 지금 회귀하기 직전 멍청한 말싸움으로 일자리를 잃은 빈털터리 백수 졸업생에 불과하니까 수중에 남은 돈으론 택도 없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해? 어림없지. 가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난리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 졸업하고 대도시에서 굳이 사서 고생하겠다고 우겼단 말이지. 우리 영감님께서 못을 박으셨지. 집에 안 올 거면 굶어 죽으라고. 하지만 일단 돈부터 벌어서 떳떳해진 다음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강철 같은 분들이니까. 전생에 두 분 다 90세를 넘기셨고 영생 프로젝트 막차를 타서 회춘하더니 나랑 같은 학년이 되셨다고. 같은 학교 같은 반, 그 나이에 무슨 조기 교육이라. 아버지의 그 괴팍한 성격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져. 엄마가 식칼 들고 설치지 않았다면 캠퍼스 여신이 내 새엄마가 될 뻔했다니까. 모든 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한다. 완벽해.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다. 타닥.
이 시간 뒤 의자에 기대려다 내 두 손이 얼어붙었다. 헉, 미간이 찌푸려진다. 등록된 회사 없음. 운영 허가증 없음. 이 상태로 돈을 받으면 징역 2년감이잖아. 무료로 풀면 최악의 경우라도 그냥 개인이 만든 게임 공유하는 셈치겠지. 일이 꼬여도 피해는 제한적이다. 형식상 무료라면 다른 방식으로 유저들 지갑을 털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흐흐. 수정 완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열고 등록을 시작한다. 세부 정보를 채워 넣고 캠페인 초안을 작성한다. 쓱쓱. 프로젝트 제목, 제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펀딩 목표, 서버 구매 및 회사 등록 비용 30만. 프로젝트 설명은 있는 그대로. 후원자 보상 서버 없음. 당신들은 아무것도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고 승인을 기다린다. 켈. 상하이 테크파크에 위치한 드림펀드. 몇몇 젊은 심사관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알림음이 울린다. 띠링. 그중 한 명이 화들짝 깨어나더니 자기 뺨을 찰싹 때리고 안경을 집어들며 심사를 시작한다. 이 자식 미친 거 아니야? 그가 무심코 네 번쯤 말에 졸고 있던 동료들이 펄쩍 뛰었고 사장이자 총괄 매니저인 상사는 하마터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장 대리, 갑자기 웬 소리야? 상사가 명백히 짜증난 목소리로 말한다. 그게 사장님. 이 녀석 캠페인을 승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장 대리가 더듬거리며 모니터를 가리킨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내 것이지.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온다. 모니터를 한번 쓱 보더니 폭발해버린다. 이게 대체 뭐야? 이 녀석 제정신이야? 보상도 없이 서버 사고회사 차린다고 30만을 내놓으라고? 이 바보 녀석이 100달러라도 모으면 내가 물구나무 서서 흙을 파먹겠다. 당장 거절해버려. 장군의 손이 거절 버튼으로 향한다. 잠깐, 보스가 손을 번쩍 들며 씨곤는다. 말도 안 되지. 당연하지. 그래도 일단 승인해. 우리 사이트 목록도 하나 늘고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잖아. 게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게 진짜로 대박날지도 모르잖아? 보스 천재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부 좀 떨어도 될까요? 다시 내 아파트 예상했던 그대로의 광경이다. 승인 완료. 작은 플랫폼 녀석들. 기준 같은 건 개나 줘버렸군. 링크를 복사해서 게임 코드에 바로 켈 박아넣는다. 레벨 9 찍겠다고 피 터지게 노가다 하는 중독자 녀석들아. 기름 막혔다. 놀랐냐? 상상도 못했겠지? 계속 하고 싶냐? 진짜 경험을 원해? 가서 내 크라우드 펀딩이나 후원해라. 확인, 발행켈, 그리고 실행. 이걸로 끝. 직접 짠 해킹 툴을 열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띄워 타깃 사냥을 시작한다. 광고를 때려야 해. 문제는 어떻게? 플랫폼 랭킹으로 직진. 탑 1을 골라낸다. 조사는 이미 끝났지. 하나는 블레이즈라는 게임 스트리머. 주로 롤이나 배틀로얄을 하고 가끔 캐주얼 게임도 깔짝대지만 다혈질의 독설가라 항상 누군가랑 키보드 배틀을 뜨지. 이 녀석 방송은 지루할 틈이 없어. 시청자 절반은 그냥 팝콘 뜯으러 온 녀석들이다. 다른 하나는 윌로우. 콘텐츠가 아주 중구난방이지. 야외 탐험, 게임, 먹방의 노래까지. 하지만 초절정 미녀의 목소리도 달콤해서 시청자 수가 어마어마하다. 타깃 확인 완료. 툴을 켜고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날리며 타이밍을 노린다. 마침내 블레이즈 녀석이 배틀로얄 마지막 자기장에 진입, 절체절명의 순간 화면이 멈춘다. 게임 튕김. 뭐야? 하필 이럴 때? 블레이즈는 쌍욕을 터트리며 미친 듯이 재접속을 시도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이미 내 손에 조작당했지. 절대 못 들어간다. 블레이즈 멘탈 붕괴. 너희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보자고. 어딜 도망가려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린다. 블레이즈가 마우스를 박살낼 듯 클릭하며 방종을 시도하지만 꺼지지 않는다. 극대노 상태. 그때 팝업이 미친 듯이 뜬다. 그중 하나가 내 웹게임 로딩 화면. 미친 듯이 창을 끄지만 내 게임 창에 도달했을 땐 이미 로딩 완료. 띠링. 맑은 효과음에 녀석이 화들짝 놀란다. 그리고 쩌는 그래픽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한 노인이 나타나 강렬한 눈빛으로 화면을 노려보고 블레이즈는 영상통화를 하는 기분을 느낀다. 노인이 입을 연다. 꼬마야, 네 어미가 배가 고파 나무 껍질을 씹고 있다. 진짜 가만히 있을 셈이냐. 장면 전환. 다정한 두 눈동자가 나타난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깡마른 중년 여성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화면을 바라본다. 내 아가? 난 괜찮단다. 촌장님 말씀은 듣지 마넛. 가라. 내 꿈을 쫓으넛. 블레이즈의 턱이 빠질 듯 벌어진다. 그래픽이 너무 리얼해서 두 캐릭터가 진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마을에서 온 고수님이 마을 사람들을 시험하러 오셨다더구나. 시험을 통과하면 무기를 받을 수 있다. 무기가 있으면 사냥을 할 수 있지.
언젠가 훌륭한 고수가 되면 네 어미가 다시는 고생할 일이 없을 게다. 촌장이 낮고 풍파에 시달린 목소리로 계속 말한다. 이 순간 블레이즈 혼자만이 아니었다. 채팅창이 말도 안 돼와 미친으로 대폭발. 이 갓겜은 대체 뭐냐? 죄책감 유발 옵션이라도 깔렸냐? 누가 만든 거야? 블레이즈는 계속하라고 구걸하는 메시지로 채팅창이 도배되는 걸 본다. 블레이즈, 빨리 엄마 밥 좀 구해드려. 후원할 테니까 계속해봐. 이 게임 진짜 재밌네.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블레이즈가 심호흡을 하더니 중얼거린다. 좋아, 해보지 뭐. 하지만 퀄리티가 구리면 이 개발자 녀석 영혼까지 털어주겠어. 게임은 여전히 플레이어의 선택을 기다리는 대화창이다. 선택지 1, 촌장님. 시험을 보겠습니다. 선택지 2, 꺼져, 영감탱이야. 신경 끄시지. 선택지를 본 블레이즈의 눈과 경련. 어떤 자식이 대사를 이따위로 써? 그는 1번을 고른다. 캐릭터 생성창이 뜬다. 남자를 고르고 블레이즈를 입력. 그리고 여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진정한 농락이 뭔지 제대로 맛본다. 진짜 쓸모없는 녀석이군. 간단한 시험 하나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무기나 고르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내놓은 꼴만 봐도 토가 쏠리니까. 블레이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다. 블레이즈, 넌 진짜 구제불능이군. 너무 늦게 기어들어왔어. 내 어머니는 이미 굶어 죽었다고. 고작 2분 지났잖아. 어떻게 벌써 죽냐고? 씩씩대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블레이즈. 그때 어머니의 유령이 스르륵 나타난다. 블레이즈, 제국의 귀족이자 고위 마법사였던 자가 날 쫓아다녔단다. 그와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널 두고 갈 순 없었어. 그래서 거절했지. 약속해 다오. 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 누구도 네 어미를 얕보게 두지 마라. 도대체 누가 엄마를 얕본다는 거야? 멍해진 블레이즈, 진심으로 상처받는다. 유령이 흩어진다. 슥 정체불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역시 넌 쓸모없는 놈이었군. 제 어미조차 널 버리지 못하다니. 내 예상이 딱 맞았지. 안 그래? 내가 그 여자를 진짜 좋아했다고 생각해? 난 너희 둘 다 쓰레기 취급했어. 아쉽게 됐군. 그녀가 죽었으니 그 전설의 물건도 영원히 사라졌을 테니까. 도대체 넌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고. 팟 인물이 사라진다. 감쪽같이 사라진다. 분노로 부들거리는 블레이즈 앞. 띠링게임 알림이 뜬다. 레어 발견. 어머니 침대 밑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한다. 마신의 축복. 축하합니다. 신성한 축복 두루마리를 획득하셨습니다. 당연히 써야지 당장. 블레이즈가 망설임 없이 광클한다. 10일이었던 모든 초기 스탯이 110일로 폭등한다. 우와 미친. 10배나 올랐다고? 그때 무공 스승이 등장한다. 내가 널 잘못 봤구나. 네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일 줄이야. 이 기초 수련서를 받아라. 레벨 10을 찍고 마을로 오너라. 내가 직접 모든 스승에게 널 소개해주마. 배우고 싶은 건 뭐든 다 배워. 말문이 턱 막힌 블레이즈. 수련서를 펼친다. 새로운 창이 떠오른다. 기초 기수련법과 기초 마법 명상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망설임 없이 기수련을 고른다. 완료. 번쩍. 순식간에 3레벨업. 마을 촌장이 눈을 부릅뜨고 튀어나온다. 믿을 수가 없군. 블레이즈, 넌 진짜 천재야. 후하하하. 블레이즈가 빵 터진다. 그 개고생을 시키더니 드디어 사이다 정개구만. 마을 촌장이 다시 입을 연다. 마을 밖에 저레벨 몬스터들이 득실거린다네. 놈들이 가끔 마나 코어를 드롭하지. 마나 코어를 흡수하면 기가 팍팍 오르고 명상도 도움이 된다네. 계속 밀어붙여. 블레이즈, 네가 제국의 거물이 되면 신성 법정의 대사제에게 부활 의식을 부탁할 수도 있단다. 내 어머니를 살릴 기회일지도 몰라. 블레이즈가 눈을 꺼벅인다. 잠깐, NPC 부활이 된다고? 이거 실화냐? 이 게임 완전 돌았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블레이즈, 빨리 링크 뿌려. 나도 할래. 링크 내놔. 채팅창이 그야말로 폭발한다. 블레이즈는 호탕하게 웃으며 방종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다. 타닥, 링크를 복붙한다. 가자, 얘들아. 다 같이 우리 엄마 구하러 가자고. 난 턱을 쓰다듬으며 윌로우의 방송을 띄웠다. 게임에서 어그로는 한계가 있는 법. 역캠 스트리머야말로 시청자들을 꽉 붙잡아두지. 윌로우에게도 똑같은 수를 썼지만 반응은 블레이즈와 180도 달랐다. 분노 제로, 욕설 제로, 가슴 찢어지는 스토리에 눈물을 글썽인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에 얼굴을 붉히더니 도끼를 품고 침묵 속에서 사냥에 매진한다. 우리 엄마 꼭 살려낼 거야. 그녀가 불타는 의지로 속삭인다. 다시 아파트, 서버 상태를 확인했다. 동접자 273명. 나쁘지 않군. 금방 바글바글해질 거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게다가 이 정도 어그로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계획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지. 게임 창을 치우고 다시 코딩에 돌입한다. 아마추어 솜씨는 결국 아마추어일 뿐. 내 계획은 서버를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정식 클라이언트 게임으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꼬박 3일 동안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 사이 게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서버렉 장난 아니네. 한 걸음마다 멈추잖아. 플레이하기 고통스러운데 왠지 끊을 수가 없어. 3일 내내 렉 걸리는데 아직도 안 고친다고? 플레이어들은 개발자가 돈이 없어서 서버가 부족한 거라고 추측 중이야. 하지만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어도 최고 레벨은 노가다 여왕 윌로우의 차지. 고작 레벨 9라고. 게다가 경험치반은 아직도 다 차지 않았어. 30분 후 눈 밑까지 다크서클이 내려온 채 지쳐있던 윌로우가 번쩍 기운을 차린다. 여러분, 제 경험치바가 거의 다 찼어요. 마나 코어 하나만 더 있으면 레벨 10 달성이에요. 드디어 초보자 마을을 떠나서 마을의 수련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윌로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갈라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하다. 채팅창 폭발. 콱콱 매직월드 최초로 초보자 마을을 벗어나는 플레이어가 탄생하기 직전. 명실상부한 노가다 여왕, 매직월드의 독보적인 1위 플레이어. 솔직히 나도 진짜 궁금해. 초보자 마을은 실제 마을을 비율에 맞춰 축소해서 만든 거잖아. 마을은 훨씬 더 거대하겠지. 두둥. 드디어 운명의 순간. 두둥. 두둥. 드디어 운명의 순간. 축하합니다. 경험치가 꽉 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확장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레벨업 불가. 윌로우는 팝업 창을 빤히 바라보며 얼어붙는다. 덜덜. 채팅창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켈 폭발한다. 만렙이라고? 이 게임 만렙이 9라고. 마을에서 수련자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 만렙 찍었잖아. 이제 난 어쩌라고. 지금 윌로우보다 고통받는 사람은 없을 거다.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굴렀는데 돌아온 게 이거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으앙! 울음을 터뜨리며 즉시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려 한다. 하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게임 화면에 팝업 창이 뜬다. 띠링! 축하합니다. 끝까지 오셨군요. 여기까지 온 모든 플레이어는 이 게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개발자로서 보답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열고 여러분의 쇼를 시작해주세요. 팝업 창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맨 아래에 링크 하나뿐. 윌로우가 클릭한다. 딸깍. 채팅창이 또다시 폭발한다. 쾅. 말도 안 돼.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이게 뭐야? 엄마 구하기 크라우드 펀딩 미션이잖아. 믿을 수가 없어. 진짜 돈이 다 여기로 가는 거였구나. 시청자들 뿐만이 아니다. 윌로우 본인도 완전히 멘붕. 우리가 오해했어. 이 게임 뒤엔 회사가 없었던 거야. 애초에 회사 따윈 없었다고. 자금도 없었어. 그래서 렉이 그렇게 심했던 거구나. 망설임 없이 드림펀드 계정을 만들고 정보를 입력한 뒤 일만을 캐쳐. 얘들아 가자. 이 게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 팍팍 밀어주자고. 나도 50다. 이발. 200더. 50이랑 100. 가즈아. 소문은 블레이즈의 방송까지 퍼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청자들을 모아 돌격 캐시. 30만 목표액이 30분도 안 돼서 달성. 퍼펙트. 캠페인 대성공. 사장님, 번진 말은 책임지셔야죠. 드림펀드의 비좁은 사무실. 꼬마장이 모금액을 보고 눈을 비비며 경악의 비명을 지른다. 헉, 뭐라고? 내가 작은 회사 운영한다고 안 할 줄 알아? 사장은 머그잔을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꼬마장과 맞짱 뜰 기세다. 꼬마장은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쏜살같이 뒷걸음질 친다. 덜덜덜. 바로 그 순간 다른 직원이 경악하며 소리친다. 사장님, 오늘 신규 가입자가 2만 명이 넘는데 전부 이 캠페인에 후원했어요. 3일 전에 저 사람이 100달러만 모아도 흙을 퍼먹겠다고 하셨잖아요. 무려 90만을 넘게 모았다고요. 90만. 차고 넘치잖아. 마지막 코드를 막 다 짰을 때 그 숫자를 보고 내 눈이 번쩍 빛났다. 번쩍. 드림펀드에 전화했다. 작은 플랫폼이지만 서비스는 확실하단 말이지. 통화 직후 캠페인 종료. 수수료 떼고 남은 돈이 내 통장으로 꽂힌다. 찰칵. 망설일 틈 없이 바로 폭풍 쇼핑 돌입. 재료 서버 싹 다. 솔직히 이 시대 서버들은 내 성에 안 차지만 동네 온라인 스토어를 뒤져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았다. 오후쯤 되니 문 앞까지 칼배송 완료. 박스를 까는 게 아니라 아예 박사를 내버리고 재료랑 부품을 집어들어 납땜하며 서버 하드웨어를 속부터 완전히 뜯어 고친다. 지직.
5시간 후 하드웨어 완성. 짠! 이제 내부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다시 짤 차례다. 모든 게 끝났을 땐 밤 11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클라이언트 게임 파일을 넘기고 복사본을 다운받아 바로 테스트 돌입. 테스트 완료. 드디어 한숨 돌린다. 후. 다음은 전용 데이터 라인이다. 게임에 왜 렉이 걸렸냐고? 서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선 자체가 문제잖아. 하지만 이 시대에 전용선이 쌀 리가 없지. 통신사에 전화해서 알아봤다. 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최소 패키지가 월 3천, 가입비, 자재비, 설치비 다 빼고도 1만이 훌쩍 넘는다. 게다가 게임 회사라면 초고속이 필수잖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상담원이 부른 그 등급의 가격은 무려 월 48만. 설상가상으로 가정용 건물이라 설치조차 불가능하단다. 좋아. 이사해주지. 지금은 내 놈들 씁니다. 통신사. 하지만 언젠가 짓밟아줄 회사를 세워주마. 서버 비용은 대략 25만. 아직 70만 가까이 남아있다. 즉시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빌라를 통째로 빌렸다. 직접 볼 필요조차 없어. 월세 7만. 보증금에 첫 달 월세까지 총 35만을 일시불로 갈겨버리고 통신사에 전화했다. 다음날 아침 녀석들은 재빠르게 선을 깔고 전용선을 개통했다. 서버가 들어오고 게임 데이터가 넘어간다. 모든 게 끝났을 땐 정확히 정오였지만 아직 새 서버를 열진 않았다.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공지를 띄운 뒤 라이선스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에 돌입했다. 솔직히 게임 회사에 무슨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알게 뭐냐고. 완전 노답이다. 남은 자금을 확인해보니 이제 겨우 30만 남짓. 곧장 구직 사이트로 달려가 이력서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녀석이 나타났다. 빅터 리우 40세. 다수의 IT 기업에서 매니저로 근무. 총괄 매니저는 아니지만 스펙만 봐도 유능함이 철철 넘친다. 하지만 프로필 밑에 댓글을 보니 잘렸다고 하더군. 지금은 필사적으로 구직 중이란 말씀. 완벽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30분 뒤 돌부처처럼 진지한 얼굴을 한 남자가 전문 경영인의 포스를 뿜으며 빌라로 걸어 들어왔다. 찌릿, 순간적인 상호 혐오. 엄청 딱딱하잖아. 주변 사람들한테도 저렇게 꽉 막힌 인간이겠지. 속으로 생각했다. 이 꼬맹이는 완전 날라리 같군. 기업가 코스프레나 하는 재벌 2세겠지. 빅터도 속으로 생각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 회사 오너요. 안녕하십니까? 빅터 리우라고 합. 이력서는 다 봤소. 자기소개는 생략하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좋아하쇼? 네? 빅터는 완전히 당황했다. 녀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회사 설립, 등록, 라이선스 신청. 이거 다 처리할 수 있어? 내가 다시 물었다. 좋습니다. 자신감 하나는 넘쳐 보이네. 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합격. 당신을 채용하겠소. 나는 쿨하게 손을 접고 서버실로 몸을 돌렸다. 빅터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내 뒤를 쫓아왔다. 보스, 무슨 뜻입니까? 연봉이나 다른 조건은 얘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 빅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쉬운 면접이었다고 맹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쉬운 탓에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졌다. 연봉. 그래. 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소? 연봉에 보너스 합쳐서 대략 80만입니다. 100만 주지. 더 할 말 있소? 아니요. 없습니다. 저기 보스,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려주셔야죠. 게임 회사, 온라인 게임이지. 게임이라니. 좋습니다. 잘만 하면 돈이 쏟아지는 분야죠. 보스, 우리 분기별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무료 플레이야. 과금은 시작 안 했지. 하지만 어제 90만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땡겼소. 왜야? 빅터는 입이 떡 벌어졌다. 자초지종과 회사의 방향성을 듣고 나니 녀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회사 등록도 안 돼 있고 라이선스도 없는데 벌써 라이브 게임을 돌린다고. 당장 도망쳐야 해. 하지만 이 보스 장난 아니게 유능하잖아. 단순한 브라우저 게임 하나로 이미 수만 명의 플레이어를 끌어들였고 잠재 고객은 더 어마어마하다. 서버가 안정화되고 라이선스가 해결되어 과금이 시작되면 이건 그야말로 돈 복사기다. 게다가 보스는 통도 크고 이미 풀클라이언트 게임까지 준비해놨다. 그리고 솔직히 이 게임 미치도록 재밌잖아. 점점 게임에 빠져드는 빅터를 보며 나는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의 그 프로페셔널함은 어디 간 거요? 그냥 게임 플레이만 테스트하겠다면서요? 왜 그렇게 중독된 겁니까? 대박 날 것 같소? 내가 물었다. 네, 초대박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터질 겁니다.
보스, 당장 나가서 회사 등록이랑 라이선스 신청부터 쑤셔 밟겠습니다. 길어야 3일. 그 후엔 클라이언트 게임 공식 연구 베타 돌입입니다. 플레이어들이 시작할 수 있게 서버 몇 개 열어두겠습니다. 문서를 들고 별장을 나서던 빅터. 차가운 공기에 번쩍 정신이 든다. 별장을 뒤돌아보며 중얼거린다. 이 회사 뭔가 이상해.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벌써 일하고 있다니. 빅터가 떠난 후 난 1초도 낭비하지 않아. 5대의 서버, 개조 완료, 구역 설정 스타트, 메이프루드 타운 메가 서버, 솔로 마을, 자르쿠 마을, 쿠로카 마을, 미라부 마을, 휴게 마을, 총 5개의 마을. 솔로 마을은 블레이즈 일행이 시작한 곳, 솔로는 그 눈동그란 촌장 영감의 이름에서 따왔지. 나머지 넷은 완전 새로운 구역이야. 뭐 새롭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말야. 플레이 방식은 솔로 마을과 비슷해도 맵은 완전히 다르니까. 이 게임은 진짜 문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이 5개의 마을과 결진들은 마법 문명의 속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야. 자원이 모이면 서버를 융합할 거다. 보통 서버 통합은 죽은 서버 살리려고 유저 수만 합치는 거잖아? 하지만 내 융합은 차원이 다르지. 진짜 융합이라고. 물리적으로 맵이 합쳐지는 거다. 쿠궁. 게임 세계의 대확장. 기술이 발전하고 융합이 계속되면 이 게임은 진정한 가상 제2의 세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업데이트를 예약한다. 단 몇 분의 점검 후 업데이트 공지가 뜨자마자 유저들은 열광의 도가니. 실화냐? 렉 제로. 5개 구역, 동시 접속자 5만 명. 4개의 신규 구역 오픈의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는 한정판 스킨과 칭호까지. 후원자들은 완전 미쳐 날뛰는 중. 우우우. 놓친 녀석들은 절망에 빠졌지.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 유저들의 시선이 다음 업데이트 프리뷰로 쏠린다. 읽고 나면 다들 깨닫게 되겠지. 단 하나의 진실을. 진짜 갓겜엔 누가 꼬인다? 과금러와 작업장. 미친 듯이 몰려든다. 방금 오픈한 공식 사이트 게시판은 벌써 폭주 상태. 10분 만에 수백 개의 글이 쏟아져. 나의 첫 번째 진짜 부가 눈앞에 다가왔다. 씩 웃으며 노트북을 열고 다시 코딩에 돌입. 저녁 때쯤 빅터가 택시를 타고 별장으로 돌아와 보고할 때까지 계속 달린다. 서류 제출 끝났습니다. 전부 진행 중이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내일 나올 겁니다. 게임 라이선스는 심사가 빡세지만 사흘 안엔 떨어질 겁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코딩. 며칠째 폭풍 타건 중. 나조차도 슬슬 한계가 온다. 의식 전송기 재료를 준비할 때군. 옴니샵을 열고 광클 시작. 미래의 의식 전송기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다. 대탈출의 시대에 탄생한 기술. 불과 100여 년 만에 인류는 대재앙을 기준으로 역사를 나누게 되지. 7년 뒤 일어날 소행성 충돌 이전, 즉 우리가 사는 지금이 바로 평화의 시대. 멸종급 재앙이었던 소행성 충돌은 결국 저지당한다. 인류가 모든 궁극의 무기를 동원해 소행성을 산산조각 냈으니까.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각국은 지구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융합 원소와 물질을 발견하지. 이 발견으로 지구의 기술력은 폭발적으로 도약한다. 예를 들면 융합 에너지는 불과 몇 년 만에 정점을 찍어. 넘쳐나는 에너지가 인류를 별의 시대로 밀어올린 거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공학도 엄청난 돌파구를 찾지. 융합원소로 인간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복구하는 유전자 혈청을 개발해낸 거다. 선천적 질병은 이제 과거의 유물. 완벽한 유전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강력해진다. 인류는 신을 향해 진화하고 생명공학은 유전자 조작과 융합으로 방향을 틀게 되지. 별의 시대는 폭발적인 기술 도약의 시작인 동시에 죽어가는 태양의 위기를 깨닫게 된 시기. 에너지 기술이 다시 요동치고 영화처럼 지구 자체를 움직일 행성 엔진을 만들어낸다. 윙! 하지만 영화와 달리 인류는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받지 않았어.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극악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까. 옥수수, 밀 같은 작물은 물론이고 동물들의 유전자까지 순식간에 개조되어 보급되었다. 이 시기가 바로 대탈출의 시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법. 재앙이 닥칠 때마다 인류의 기술력은 진일보한다. 그리고 이 대탈출의 시대에 의식 전송기는 당대 최고의 발명품으로 우뚝 섰지. 다가올 미래에는 숨막히는 발명품들이 쏟아져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는 로봇, 거의 모든 기계를 돌리는 관성, AA, 인간의 뇌를 자극해 보조 의식을 생성하는 바이오 칩인 뉴럴, AA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지.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내가 당장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없이 제약되어 있다. 써먹을 원자재가 없으니까.
한숨을 내쉬며 옴니샵에서 산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 시대라면 돈은 얼마든지 쓸어 담을 수 있어. 최첨단 기술을 아주 살짝만 앞당겨도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이 쏟아지니까.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 유전자 조작이 없으니 전생에 그 초인적인 육체가 아니라고. 미사일이나 핵은커녕 총알 한 방이면 끝장이다. 이 이디 클라이언트 게임 만들다가 골로 갈 뻔했잖아. 아직도 손이 얼얼해. 더 이상 철야 코딩은 사절이야. 과로사라니 회귀자의 수치지. 다음 목표는 의식 전송기다. 자금도 생겼으니 바로 착수하자고. 다른 놈들에겐 뉴럴 AI가 없지만 나한테는 있지. 내 뇌 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고. 처음 회귀했을 때 문명 코어에는 뉴럴 AI가 접속할 수 있을 정도의 희미한 빛이 남아있었어. 하지만 모든 걸 전송한 뒤 뉴럴 AI가 코어의 마지막 에너지를 쫙 빨아먹고는 코어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버렸지. 코어에 다시 접속하려면 단 하나, 미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힘인 신앙 에너지로 충전해야 한다. 그럼 신앙 에너지를 어떻게 모으냐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이비 교주라도 해? 잠시 고민하다가 뇌리를 스치는 아이디어. 당장 코스프레 샵을 뒤져서 마법 문명 대마법사 풀세트를 특급 주문. 곧바로 스튜디오로 달려가 화보 촬영을 강행한다. 찰칵. 가장 쩌는 사진을 골라 움짤로 만들고 쥐꼬리만한 신앙 에너지를 위해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내 사진을 매직 월드 로그인 화면으로 박아버렸다. 보스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빅터의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왔다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빅터가 문가에 얼어붙는다. 저 여기서 일하잖아요. 돌아오단요? 빅터가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 회사 등록 완료했습니다. 오늘 게임 운영 라이선스가 나온다고. 좋았어. 난 끄덕였다. 그게 다야.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빅터는 또 당황한 눈치다. 사장님,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하루 종일 사무실로 자재를 나르며 쉴 틈 없이 일했다. 밤이 되자 드디어 의식 송신기가 완성됐다. 엄청난 장치지만 만드는 건 의외로 초간단. 다음날 오후까지 푹 뻗어버렸다. 방문을 나서자마자 1층 거실에서 젊은 여자와 아주머니 한 분과 앉아있는 빅터 발견. 이쪽은 로사왕 아주머니. 전에 가정부로 일하셨지. 요리 솜씨가 끝내준다고 하셔. 나이스 타이밍.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 왼쪽으로 200m 거리에 슈퍼가 있어. 아주머니 재료 좀 사와서 솜씨 좀 발휘해보시죠. 아주머니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쏜살같이 튀어나가신다. 그리고 여긴 릴리샤오. 올해 갓 졸업한 신입. 경력은 없지만 이력서는 완전 빵빵해. 관리든 고객 서비스든 다 해낼 수 있다고. 합격. 수습 기간엔 월 8영. 정규직은 12영. 빅터가 멍해진다. 요즘 신입들 월급이 원래 이렇게 세? 1시간 뒤 아주머니가 상다리 부러지게 한 상을 차려냈다. 한 입 먹고 손을 휙 저었다. 바로 이거야. 월 10영. 아주머니는 기뻐서 날뛰기 일보 직전. 이 젊은 사장님 스케일 장난 아니네. 좋아. 다들 퇴근해. 내일 아침 10시 전까지 출근하고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계정을 팠다. 이 게임 아직 직접 부딪혀봐야 할 게 남았거든. 역시나 5개 구역 전부 미어터진다. 동접자 5만 명, 그중 2만 명은 벌써 한정판 스킨 장착 완료. 며칠 동안 새로운 옷과 탈 것도 디자인했지. 평민 로브부터 귀족 의상까지, 흑룡서리 비단부터 유니콘까지 실제 마법 문명을 완벽히 재현했다고. 가격표는 없어. 오직 뽑기로만 획득 가능. 용의 비단 상자, 유니콘 상자, 각각 $10. 자, 들어와라. 내일 업데이트 끝나면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날 물어뜯을지 안 봐도 비디오. 다음날 아침 서버가 열리자 클라이언트 다운받은 유저들이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온다. 5개 마을, 레벨 10 찍은 유저들은 전부 단풍나무 마을로 입성. 나도 접속. 바람잡이 없이 돌아갈 리가 없지. 단풍나무 마을 직업 마스터 주변은 이미 유저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모든 10레벨 유저들이 직업을 고르고 있어. 10부터 19레벨은 수습 단계, 수습 마법사 뭐 그런 거. 캐릭터를 마법사 마스터에게 옮겨 마법사 직업 선택. 전직 완료. 방송을 틀고 일단 블레이즈부터 확인. 열폭하며 쌍욕을 밟고 있는데 타깃은 100%나.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10만을 부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뜬다고? 천장 찍으려면 28만이 필요해? 미친 거 아니냐고. 윌로우도 이미 전직 완료. 힐러를 골랐군. 입술을 깨물며 상점 스킨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상작가, 제발 한 번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확률이 10,000분의 1이라고. 내 고정 시청자들은 내 운이 개똥망이라는 거 다 알잖아. 그래도 한번 까봐. 다들 보고 싶어 하잖아.
딱 한 번만. 윌로우는 못 이기는 척 상자 10개를 질렀다. 간다. 눈을 질끈 감고 미친 듯이 클릭. 축하합니다. 용빈을 실회줄. 윌로우가 눈을 뜨는 순간 채팅창이 숨죽였다. 상자 하나 남았다. 재빨리 코드를 타다닥. 축하합니다. 흑룡서리 비단 의상 획줄. 윌로우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른다. 내가 바로 행운의 여왕이다. 다시는 나보고 똥손이라고 부르지 마. 방송을 끄고 백엔드 모니터링 시스템 오픈. 그렇지. 윌로우가 흑룡서리 비단을 뽑는 순간 결제 유저 폭주, 상자 판매량 떡상, 하루가 순삭. 사무실에 앉아 첫날 수익을 기다리는 중.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뉴럴 A의 각성이다. 깨어나기만 하면 의식 송신기도 쓸 수 있고 뉴럴 AI가 이 게임을 완벽한 삶으로 재탄생시킬 거야. 맵도 넓히고 게임 내부 최적화까지 싹 다. 동시에 사무실 작업대에 밝혀서 하루 종일 뚝딱거리는 중. 호신용 무기를 만드는 중이라고. 회사가 커지는 만큼 내 목숨도 챙겨야 하니까. 지금은 자금도 쪼들리고 재료도 부족하고 기술 기반도 후달려. AMP 펄스, 레이저 캐논, 유전자 무기, 다 꿈같은 소리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소형 음파 무기뿐. 음파 무기, 끔찍하지만 숨기기는 기가 막히게 쉽거든. 집중된 음파에 계속 노출되면 인체는 한계를 넘어버려. 미래의 과학자들은 마법 문명 주문을 연구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켰지. 흑마법 주문 주파수와 음파를 융합해 만든 완전히 새로운 무기. 바로 암흑 공명파다. 주문의 주파수와 음파 주파수의 조합에 따라 수면을 유도하거나 환각을 일으키거나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지. 꼬박 하루를 쏟아부어 내부의 데이터 신호 수신기가 밝힌 검은 장갑 하나를 완성했다. 뉴럴 AI가 깨어나 암흑 공명 주파수 전송을 도우면 이 장갑으로 환각과 수면 유도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된다. 고요하게 지나가는 밤. 다음날 아침 엄청난 비명에 번쩍 눈을 떴다. 펑 터졌어. 어제 초보자 마을에만 3만 명이 또 몰려들었어. 총 플레이어가 10만 명이라고? 첫날에 얼마나 결제했는지 알아? 800만이 넘어. 그렇게나 많이. 나조차도 깜짝 놀랄 수밖에. 보스, 서버 당장 더 사자고. 버티기만 하면 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올 거야. 사. 나는 손을 휙 저었다. 당장 진행해. 이지스테크에서 100대. 아크팡 본사.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여자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총괄 매니저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게임 퍼블리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니우 디렉터가 깜짝 놀라 그녀를 올려다본다. 니우 디렉터님, 진짜 역대급 온라인 게임이 나타났습니다. 매직 월드는 웹게임으로 시작했는데 대형 스트리머 2명의 홍보로 떡상하더니 어제 정식 클라이언트 게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첫날 플레이어 10만 명의 매출이 800만을 넘겼습니다. 상하이 지사에 당장 연락해. 다이렉트로 컨택하라고 하고 자네도 직접 거기로 가. 당장 상하이로 출장 가라고. 제2세계 회사랑 접촉해. 어떻게든 인수해봐. 알겠습니다. 여자가 횡몸을 돌려나간다. 그때 니오 디렉터가 다시 입을 연다. 잠깐. 안 판다고 하면 지분 51%에 5억을 부르거나 통째로 인수해버려. 내 앞에선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유감이군. 난 돈엔 관심 없어. 내 관심사는 오직 비전뿐이다. 두 제안 모두 거절하지. 아크팡의 비비안 장이 떠나기가 무섭게 보낸 놈들이 나타나 내 기술을 사겠다고 덤벼들었다. 물론 똑같이 거절해줬지. 그날 밤 100대의 서버가 별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배달원들이 떠나자마자 공구를 집어들고 모든 기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끝이 났다. 정부 전원 온. 빅터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다. 이 집에서 서버가 100대나 돌아가고 있잖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냉각 잘못되면 펌 폭발한다고. 걱정 마. 내 실력을 믿어. 이 시대의 이 기술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105대의 서버를 전부 밸런스 공유 컴퓨팅 네트워크로 묶어버렸어. 지금은 용량에 제한을 걸어뒀지. 단풍나무 타운은 10만 명 수용 가능. 각 마을은 1만 명. 과열은 전혀 문제 안 돼. 새로운 총 수용 인원 5만 명 추가. 빅터가 멍하니 쳐다본다. 어쩐지 걱정이 없더라니. 보스, 지금이 동글거 모을 타이밍이라고. 서버 100대나 사놓고 5만 명밖에 안 늘리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새로운 구역을 열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다 계획이 있다고. 날 믿어. 장난해. 처음부터 다 계산된 거라고. 매직 월드의 모든 구역은 완전히 고유해야 해. 나중에 이 거대 서버들을 전부 하나로 통합할 거니까. 구역이 겹치면 게임 맵 전체가 개판이 된다고. 그리고 난 느낄 수 있어. 뉴럴 AI가 곧 깨어난다.
깨어나기만 하면 새로운 구역과 맵은 언제든 오픈할 수 있어. 기존 맵, 게임 밸런스, 심지어 그래픽 퀄리티까지 싹 다 최적화할 수 있지. 가자. 접속하는 놈들은 다 내 로그인 화면을 보게 될 거다. 그 신앙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뉴럴 AI는 진짜로 깨어나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문명 코어가 부드럽고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고동친다. 코어 안의 존재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마스터, 새로운 맵이 준비되었습니다. 최적화 완료. 서둘러 서버에 연결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린다. 알았어. 당장 하지. 사무실로 전력 질주해 의식 전송기를 집어들고 바로 서버실로 뛰어 들어갔다. 한쪽 끝은 서버에 연결하고 다른 쪽 클립은 내 관자놀이에 부착. 눈을 감는다. 뉴럴 AI가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이건 의식 전송기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의 원시적인 버전이다. 내 어린 시절로 돌아왔기 때문에 뒤통수에 있던 바이오 칩이 사라졌으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바이오 칩에 내장된 무선 센서로 다이렉트 무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했을 텐데 관리자 권한을 써서 서버에 뭐가 업로드됐는지 확인했다. 5개 전체 맵, 업데이트된 단풍나무 타운을 포함한 5개의 타운, 50개의 마을, 이 모든 게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된 맵을 형성하고 경계 너머 미탐사 지역은 잠겨 있었다. 뉴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뉴럴 AI는 진정 미친 듯이 강력한 생체 슈퍼컴퓨터라는 걸. 게임 밸런스, 시스템 디자인, 인간으로 구성된 그 어떤 팀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각 마을마다 생산되는 자원도 다르다. 어떤 구역도 죽음 버려진 땅이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최적화 이후 매직 월드에 접속하는 플레이어는 더 이상 서버를 고를 필요가 없다.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통합 서버에서 돌아가니까.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 건 그저 데이터 전송일 뿐. 전체 업데이트 노트를 다 쓰고 게시 버튼을 눌렀다. 또 업데이트라고? 뭐야, 며칠밖에 안 지났잖아? 생산력 미쳤다니까. 말도 안 돼. 모든 플레이어가 하나의 통합 서버에 있다고? 꽉 차면 무려 15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겠어. 이 게임 진짜 미쳤다니까. 거래소도 완전히 열렸어. 작업장 녀석들 아주 환장하겠군. 어딜 가나 플레이어들로 난리법석이야. 윌로우가 방송을 켰나 슬쩍 스트리밍 플랫폼을 열어봤다. 아직 안 켰군. 하지만 플랫표를 여는 순간 내 몸이 굳어버렸다. 미간이 찌푸려진다. 벌써 시작된 건가? 모든 채널을 뒤져봐도 매직 월드 방송이 단 하나도 없어. 대신 플랫폼 전체가 다른 게임 광고들로 도배되어 있잖아. 믿을 수 없군. 방금 업데이트를 올렸는데 아직 정식 공지도 안 했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다니. 빅터가 다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온다. 아크판과 보넷이 우릴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주요 게임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뿌리고 플랫폼들은 매직 월드 방송을 막도록 압박받고 있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물었다. 빅터가 멈칫하더니 놀랍게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정말 기술이나 지분을 팔지 않으시겠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는 것. 둘째, 기술과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초기 전략을 굳히고 최대한 빨리 유저를 확보하는 겁니다. 세컨드 월드 주식회사가 가진 것. 그 기술력과 매직 월드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은행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딴 건 필요 없어. 매직 월드는 남의 도움 따위 없어도 날아오를 수 있다. 그 자체로 이미 압도적이니까 지금 당장 오늘의 매직 월드 업데이트를 배포해. 동시에 서버 400대를 추가로 주문해라. 전부 지하실에 쑤셔 넣어. 시간 날 때 내가 직접 개조할 테니까. 그러면 필요한 유저 수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금은 빅터가 경악한다. 서버 400대라고요? 그럼 무려 2천만이나 드는데요? 계약금부터 걸어. 나머지는 서버가 도착하면 결제한다. 빅터는 날 쳐다보며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보스 뒤엔 숨겨진 팀이 있는 건가? 아니면 엄청난 금수저인가?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 거냐고? 빅터가 나간 후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매직 월드의 전체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한다. 엄청난 속도다. 모든 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저 버튼만 누르면 될 뿐이었다. 하지만 매직 월드 유저들에게 다운로드는 전혀 다른 문제지. 신경망 AI가 최적화를 끝냈음에도 패치 용량이 무려 50GB에 달한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매직 월드 업데이트 하나가 다른 게임 전체 재설치보다 용량이 큰 거냐고. 업데이트 다 받았는데 이거 진짜네. 모든 유저가 진짜로 하나의 통합 서버에 모여 있어.
단풍나무 마을 도서관 퀘스트 정보에 따르면 이 마을은 비렌 공국의 북부 인간 영토에 있는 43개 대도시 중 하나인 라세시에 속해 있고 인구는 무려 18만 명이야. 세컨드 월드 주식회사는 대체 무슨 꺾어치지? 도시 하나의 전체 인구를 단일 구역에 몰아넣는다고? 누구 눈치챈 사람 없어? 매직 월드의 지도는 미친 듯이 거대하다고. 알려진 대륙만 3개야. 마신이 추락한 타락신 대륙, 오크 부족과 야만, 클랜의 고향인 야만 대륙, 그리고 우리 유저들이 있는 인간 영토 신인 대륙까지. 신인 대륙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알려진 기록에 따르면 신인 제국은 핵심 영토 외에도 2개의 왕국과 4개의 공국을 통치하고 있어. 우리가 서 있는 비렌 공국 하나만 해도 약 3천만 명의 유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미쳤어. 소름 돋을 정도야. 그게 끝이 아니야. 매직 월드의 설정은 너무 방대해서 마치 살아 숨쉬는 진짜 세계 같아. 매직 월드의 자체 역사에 따르면 우린 지금 신강력 8071년에 있어. 마신이 추락한 다음 해지. 올해부터 전 세계가 요동치기 시작한다고. 세계 대전의 전야에 서 있는 셈이야. 숫자만 봐도 신인 대륙 하나가 수용할 수 있는 유저 수는 무려 30억 명. 30억 명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거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잖아. 만약 모든 사람이 매직 월드를 한다면, 만약 기술이 전 세계 동시 접속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건 인류의 제2의 세계가 될 거야. 유저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매직 월드는 진짜 존재하는 문명이다. 그리고 이 시대는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지. 앞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유저들은 결국 매직 월드의 100년 전쟁에 참전하게 될 거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야. 내가 환생하기 전 인류가 마법 문명과 처음 접촉했을 때 지구 측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마법 문명의 100년 전쟁이 막 끝났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사회는 완전히 박살났고 사상자는 셀 수도 없었지. 문명의 등급이 통째로 곤두박질 칠 뻔했다고. 그게 아니었다면 인류는 절대 이기지 못했을 거다. 마법 문명은 무려 10,000년 넘게 진화해 왔으니까. 그 생각이 맴돌며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번 생에도 문명 간의 그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과학. 그 궁극적인 끝은 신학이다. 나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지. 나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지. 머지않은 미래, 종말의 압박이 짓누를 때 내가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바로 이 우주 어딘가에 실제하는 마법 문명을 재현한 게임. 800억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가상세계는 내 계획에 따라 인류의 제2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일단은 주문한 400대의 서버가 도착하면 5개의 메가 서버가 750만 명의 유저를 감당할 수 있게 되겠지. 산업기지가 건설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지금은 한낱 놀이터에 불과한 이 세계가 진짜로 살아 숨쉬게 될 거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비출 테니까. 그리고 산업기지가 있다면 관성 AI 로봇을 생산해 발전을 가속하든 무장한 전투 로봇을 구축하든 다가올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모든 게 필수적이다. 매직 월드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떨어진 후 모든 유저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매직 월드의 이 압도적인 퀄리티라면 사흘 안에 150만 명 접속 제한을 가뿐히 돌파할 거라 확신한다. 첫날 누적 과금액만 벌써 6천만을 돌파했잖아. 내 예상이 완벽하게 적중했군. 게임판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 보스, 400대의 서버가 도착했습니다. 전부 지하실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밤새워 서버를 개조한 뒤 전부 배선을 연결해 가동을 시작했다. 게임 내 플레이어들에게 공지를 띄우고 모든 서버를 재시작한 뒤 잠자리에 든다. 이 업데이트가 모든 플레이어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5개의 메가 서버, 5개의 구역, 모든 맵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들이 마침내 통합되면 무려 1억만 명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게 될 거다. 잊지 마라. 설정집에 따르면 뷰레인 공국은 43개의 주요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게 전부 추가된다면 수억 명의 플레이어를 수용하는 엄청난 게임이 되는 거다. 내 첫날 왜 이 회사가 세컨드 월드라고 불리는지 드디어 깨달았다. 눈을 떠보니 벌써 오후잖아?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건다. 어이 랜스, 전화가 연결되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아는 그 녀석, 언제나 이름값 제대로 하는 거칠고 무모한 나의 옛친구 랜스 쉔. 유감스럽게도 시커먼 남자 녀석이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기억하고 있어. 몇 년 후 랜스가 졸업하면 누가 봐도 최고의 과학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우등생이었지. 하지만 그의 가족에게 재앙이 닥치고 잔혹한 현실이 그를 짓밟아 버린다.
초기 별의 시대, 돈이 절실했던 그는 어느 연구소의 유전자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돼 버렸어. 다음번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아프리카의 외딴 마을에 홀로 숨어 지내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하고 말지. 그 익숙한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난 하마터면 이성을 잃을 뻔했다. 내가 돌아왔다. 랜스를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그와 같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어이, 잘 지냈냐? 랜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완전 잘 지내지. 나 사실 테크 회사를 하나 차렸어. 우리 제품 중 아무거나 하나만 팔아도 일 영억은 가뿐하게 넘는다고. 아주 식은 죽 먹기지. 믿거나 말거나. 그래, 당연하지. 조만간 밥이나 한번 먹자고. 가벼운 잡담을 나누고 밤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난 밤을 새워가며 뉴럴 AI를 사용해 매직 월드의 밸런스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게임 전체의 디테일을 손봤다. 엄청난 홍보 물결을 타고 전 구역 매직 월드 누적 동시 접속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전국 동접자 수 압도적 1위. 매일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도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인공지능 개발을 서둘러야만 해. 그리고 부를 충분히 축적하고 나면 생명 유전학 쪽도 일찍 손을 대야겠어. 완벽한 불로불사 혈청이나 유전자 강화 혈청은 아직 무리지만 간략화된 버전이라면 내 손에 닿을지도 모른다. 딜딜,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보스, 아크팩 녀석들이 왔습니다. 벌써?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항복한 건가?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고 빅터 선배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안녕하십니까? 아크팩의 CEO와 보르넷의 CEO께서 드래곤스 헤드 에스테이트에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가자고. 망설일 이유가 없지.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딘다. 별장 밖,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고 난 벤틀리에 몸을 싣는다. 고급 차는 역시 고급 차군. 전생의 일 영업 가치의 전함을 직접 조종했던 나로선 이 정도에 감탄할 리 없지만 드래곤스 헤드 에스테이트, 보르넷 CEO가 먼저 씩 웃으며 다가오고 아크팽 CEO도 그 곁에 서서 나와 악수를 나눕다. 첸 선생님,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사진을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이토록 고도의 기술을 통제하는 분이 이렇게나 젊을 줄이야. 첸 선생님, 원하시는 금액을 부르시죠. 별장으로 돌아온 빅터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보스,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쏟아부으면 세컨드 월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겁니다. 1년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터넷 기업 중 하나가 될 거라고요. 집어쳐 라고 나는 말한다. 이 돈은 다 쓸 데가 있어. 인터넷 쪽에 들어가는 건 극히 일부일 뿐. 나머지는 제조업, 중공업, 즉 실물 산업에 쏟아붓는다. 뭐라고요? 빅터가 완전히 얼빠진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우린 게임을 만든다고요. 이제 겨우 돈이 생겼는데 회사를 키울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중공업을 원하신다고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빅터는 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내 뒷모습을 지켜본다. 철컥, 문이 닫힌다. 그는 머리를 감싸줄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릴리가 물을 마시러 나온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소파에 앉아있는 빅터를 발견한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간다. 빅터 선배, 괜찮으세요? 보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게임 사업이 이렇게 대박을 쳤는데 느닷없이 제조업에 뛰어들겠다잖아. 우리 회사 망하는 거예요? 보스가 회사를 팔아넘기려나요? 릴리가 한숨을 내쉰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 형편을 떠올린다. 또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 그녀의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게 무슨 소리야? 빅터가 눈을 굴리며 쏘아붙인다. 설령 중공업에 올인한다 해도 우리 회사가 망할 일은 없어. 보스한테는 돈이 썩어 넘치니까. 방금 아크펜이랑 보르넷에서 200억을 뜯어냈다고. 아우씨, 200억이요? 릴리의 입이 쩍 벌어진다. 쨍그랑 그녀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힌다. 나는 내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곧바로 온라인에서 인수할 기업, 사냥감을 찾기 시작한다. 주목할 만한 곳은 두 군데야. 산업회사와 연구기지 둘 다 항저우에 있지. 연구기지는 경매에 나왔어. 바로 항저우의 테너 슈퍼 컴퓨팅 센터. 이런 게 공개 시장에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6개월 전 항저우에서 선웨이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가동했지. 그 이후로 테너 기지는 쭉 방치되어 있었을 거야. 무조건 손에 넣어야 해. 테너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2세계 본사를 바로 거기에 세우는 거야. 완벽한 한 수지. 테너인은 살짝 구식이긴 해. 그건 맞지.
하지만 슈퍼컴퓨터만 확보하면 신경망 AI를 즉시 가동할 수 있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는 셈이지. 좋아, 결정했어. 곧바로 두 번째 타깃 태농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스스로는 종합산업회사라 부르지만 실상은 그냥 하청 공장에 불과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순 회장님이신가요? 접니다만 목소리가 꽤 젊으시군요. 그가 말했다. 정말로 태농 인수를 위해 전화하신 겁니까? 프레스턴이 미간을 찌푸린다. 인수 여부는 그쪽 가격에 달렸죠. 120억.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번졌다. 내가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해. 80억. 내가 응수했다. 협상은 없습니다. 태농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싹 다 조사했으니까요. 그 가격이면 차고 넘칠 겁니다. 프레스턴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며 얼어붙었다. 대체 이 녀석은 누구지? 이렇게 젊은데 벌써 현금 100억을 굴린다고? 그는 한참을 고민했다.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죠. 그러시죠. 다음 주에 경매차 항저우에 갈 겁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회의를 소집해 항저우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빅터, 릴리, 로사 모두 망설임 없이 찬성했다. 최고의 기분이다. 크게 한턱 내기로 결심했다. 바로 법인 차량. 보스, 진심이세요?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가만히 서서 뭐해. 나는 카드를 휙 뽑아 딜러에게 바로 건넸다. 결제해주세요. S680, G바겐 911, 그리고 저 에스턴 마틴까지 4대 전부 다. 일주일 뒤 빅터가 새 S680을 몰고 우리를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항저우에 도착하자 딩영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시죠.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쏜살같이 이동해 경매장에 도착했다. 테너 기지를 총괄했던 노 교수가 단상에 올랐다. 지금부터 테너 슈퍼컴퓨팅 기지 경매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시작가 20억, 20억 1천만, 20억 2천만, 20억 3천만. 장내 곳곳에서 패들이 올라갔지만 딩 영감이나 내가 미리 말을 맞춰둔 거물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다들 그저 지켜볼 뿐. 그러다 입찰이 뜸해졌다. 현재가 25억 1천만. 몇몇 거물들이 미소를 지으며 소매를 걸어붙이려는 찰나 이미 허공에 번쩍 들린 내 패드를 보았다. 40억. 나는 40억의 테너 슈퍼컴퓨팅 기지를 낙찰받았다. 소식이 퍼지자 인터넷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말도 안 돼. 매직 월드의 다음 단계가 슈퍼컴퓨터로 돌아간다고? 전례 없는 일이야. 미쳤어. 서버에만 수십억을 쏟아붓다니. 할 말을 잃었어. 아빠, 집에 계세요? 저 왔어요. 경매가 끝난 후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오, 집이 어딘지 기억은 나나 보네. 가게로 와라. 내 엄마랑 나 둘 다 여기 있으니까. 10분 후 릴리와 나는 오래된 전통 가옥이 모여있는 동네에 도착했다. 우리 부모님 눈썰미는 알아줘야 해. 벌써 저쪽에서 달려오고 계셨다. 내 녀석이 진짜 여자친구를 데려왔구나. 제 비서 겸 조수예요. 이름은 릴리고요. 비서. 두 분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릴리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보스님의 조수 겸 비서입니다. 릴리샤오라고 합니다. 인사가 끝난 후 우리 넷은 벽을 따라 골동품이 늘어서 있고 고풍스러운 우아함이 감도는 기운 골동품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왜 진짜 보물들은 숨겨두신 거예요? 제가 눈치챌까봐 겁나셨어요? 아빠가 눈을 꺼뱅였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냐? 그리고 조수 어쩌고 하는 건 또 다 뭐야? 설마 우리가 돈 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일부러 쟤를 끌고 온 건 아니겠지? 내가 회귀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데 몇 년은 좋게 걸렸을 것이다. 항저우 골동품계에서 우리 아버지 체니 영감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내가 왜 아버지 돈을 탐내겠어? 나 상하이에서 회사 차렸잖아. 근데 그게 대박이 나버렸지 뭐야. 못 믿겠으면 릴리한테 물어보시지. 기다렸다는 듯 릴리가 조용히 속삭인다. 보스가 1년 만에 매출 204억을 찍으셨습니다만 뭐시. 휙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본다. 두 분 다 얼굴이 하얘지며 벙쪘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자란 곳. 내 옛날 방에 서 있으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른다. 책장 위, 예전엔 거들 떠보지도 않던 자잘한 장식품들. 피식 웃음이 새어나온다. 이건 더 이상 평범한 장식품이 아니야. 진짜 백이 골동품이지. 그것들을 보자 내 표정이 확 바뀐다. 불로불사의 비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 없잖아. 역사 속 수많은 황제와 왕들이 미친 듯이 쫓았던 바로 그것. 고대 세계에서 정말 그걸 이룬 자가 있었을까? 뻔히 있었지. 가장 유명한 건 팽조. 무려 800년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 뒤를 이은 건 황산군. 팽조의 유물을 물려받고
젊은 얼굴 그대로 수백 년을 더 살았지. 전생에 아버지는 이와 관련된 무덤에서 유물을 하나 손에 넣으셨어. 그리고 그게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지. 몇 년 후 행성 충돌이 지구를 덮친다. 인류는 희귀한 물질과 자원을 손에 넣게 되고 고대의 불사 비밀과 결합된 신세대의 기술력이 마침내 그 암호를 완벽히 해독해낸다. 그 순간부터 불로불사는 모두의 특권이 되었지. 지금부터 당장 밑작업을 시작해야 해.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맹렬히 굴린다. 아버지는 골동품 사업을 하신다. 도굴꾼들과도 끈이 닿아 있지. 불사의 진짜 비밀은 극소수의 초인들이 지닌 고대 혈통 속에 묻혀있다.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고대의 규율을 따르며 상과 들을 누비고 외부인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아. 전생에 랜스가 실험체로 참가했던 유전자 연구소, 거기도 바로 그런 가문의 소행이었지. 일단은 집에 머물러야겠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다. 이 시기면 10중 8구 아버지한테 시비 털러오는 놈들이 있을 터. 그 기회를 노려서 몇 놈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해. 게다가 슈퍼컴퓨팅 기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뉴럴 AI를 기동시키는 것. 그게 끝나면 매직월드의 다음 페이지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산업기지부터 확실히 접수해야 해. 그래야 건설과 뉴럴 AI 개발을 동시에 팍팍 돌릴 수 있으니까. AI가 가동될 즈음엔 산업기지도 양산체제 돌입, 관성 AI 로봇이랑 내게 필요한 모든 장비가 쏟아져 나올 거다. 릴리를 돌아본다. 태농산업 회장, 프레스턴 순을 당장 연결해. 1시간 후 나는 프레스턴과 마주 앉아있다. 단도직입적으로 가지. 아까 말한 대로 80억가. 태농을 내게 넘겨라. 어때 콜? 생각해봤습니다만. 좋습니다 콜. 하지만 첸 도련님, 시설 시찰은 안 하십니까? 프레스턴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다. 필요 없어. 어차피 대부분 싹 다 부숴버릴 거니까. 리모델링과 정리에만 30억을 쏟아부을 생각이다. 일이 복잡해지기도 전에 프레스턴이 씩 웃는다. 첸 도련님, 정말 거침없으시군요. 당장 오늘 계약하시죠. 상하이에 있을 때 두 시설의 도면을 싹 다 합쳐서 리모델링 설계를 끝내놨지. 뉴럴 A가 미래 기술 스타일로 뽑아낸 이 시대 최고 수준의 초격차 디자인. 난 즉시 인류 건설사 여러 곳에 건축을 때려박았다. 기지가 착착 올라간다. 다음 문제는 보안인가. 잠깐 고민하다가 전화를 건다. 30분 뒤 찻집 밖에 승합차 한 대가 서고 두 남자가 내린다. 첸 보스, 전 마커스 왕, 이쪽은 레오 리입니다. 꽉, 악수 한 번에 녀석들의 전투력 견적이 나온다. 인류가 성간시대에 돌입하기 전까지 초상 능력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지. 처음 마법 문명과 접촉했을 때 숱한 인간들이 마법을 쓰려고 몸을 개조했지만 곧 깨달았다. 과학 하나면 마법 문명 따위 싹 다 짓밟을 수 있다는 걸. 과학이 곧 근본이다. 모든 초상 능력은 과학으로 분석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마법이 강력하다고? 문제없어. 마법 데미지 완전 면역 유전자 혈청을 개발해냈거든. 투기가 강하다고? 그것도 문제없지. 신체 강화 혈청 하나면 모든 인간이 걸어다니는 인간 탱크가 되니까. 투기로 날 베어보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지만 옴니샤 도안에서에서 커스텀 초합금 대검부터 주문하는 걸 추천하지. 안 그러면 다차마자 쩌적하고 네 칼이 박살날 테니까. 내 눈앞에 이 두 닉석, 분명 무언가 개조 수술을 거친 게 틀림없다. 너희 둘, 지금부터 나랑 함께 간다. 친구가 보증한 닉석들이니 확실히 대우해주지. 기본급, 월 3만. 거기에 보너스는 3만부터 시작이다. 마커스와 레오가 벙찐 표정을 짓는다. 닉석들은 싸움꾼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지. 어릴 때부터 스승 밑에서 지옥 훈련을 받았을 터. 하지만 무술 실력이 취업시장에선 영 쓸모가 없단 말이지. 너희 능력이 쩔어준다는 걸 아니까 업계 표준보다 팍팍 얹어주는 거다. 보너스는 나와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달렸다. 임팩트가 클수록 보상도 폭발한다고. 알아들었어? 알겠습니다, 보스. 마커스와 레오 동시에 힘차게 끄덕인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보안을 위해 퇴역 군인들을 스카우트해. 최고 대우로 모셔라. 퇴역 군인이라면 마침 제게 연줄이 있습니다. 같이 자란 형님이 한 분 계시죠. 엘리트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전원 퇴역 군인들이죠. 상당수가 그분의 옛 전우들입니다. 연락해봐. 전부 다 고용하겠어. 내 작업장 두 곳 다 지금 무방비 상태니까. 내일 테너 기지로 전원 집합시켜. 지윈 골동품점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찻상 앞에서 청바지와 민소매 차림의 거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문이 갑자기 열린다.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며 튀어오른다. 진정해. 우리 아들이야. 거구에 잔뜩 긴장했던 근육이 탁 풀린다. 지인 도련님, 뿜어내는 기백이 장난이 아니군요.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골동품이라면 질색하셨잖습니까? 나는 그가 방금 감정하던 물건을 무심하게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본다. 미니어처 제기 모양을 한 조그만 청동 유물이다. 이거 얼마짜리죠? 녀석아, 나조차도 이건 감이 안 잡힌다. 향로도 아니고 말이야. 진나라 이전 시대 것 같긴 한데 출처만 밝혀내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게다. 못 박혀내면요? 30만 위안. 아버지의 입가가 파르르 떨린다. 귀여운 장난감이군. 나는 청동 제기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내 눈빛이 번딩인다. 나는 거구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아버지는 이 물건을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안다. 이건 수천 년 전의 고대 등잔대다. 진짜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지. 기원전 2500년 이전, 내가 잃어버린 시대라 부르는 인류 역사에 잊혀진 공백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신과 불사에 관한 모든 말도 안 되는 전설들이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후대 학자들은 그 시대에 이른바 신들이 진짜 존재했을지도 모르며 외계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영생의 비밀에 대한 기원 역시 같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0중 8구 외계인들이지. 지구에 와서 불사를 연구하다가 그 비밀을 품고 떠나버린 거다. 그 존재들과 연관된 유물들은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묻혔다. 하지만 그 시기엔 어떤 문자 기록도 남지 않았기에 진실은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지.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단순히 고대 등잔대라고 부른 것이다. 당신 이름이 뭐지? 내가 거구에게 묻는다. 순 타이탄입니다. 거구는 멈칫하더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힌다. 아버지가 고개를 젓는다. 예의를 갖춰라. 타이탄 아저씨는 이 바닥의 전설이시다. 타이탄,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아버지와 타이탄이 동시에 얼어붙는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내 팔을 움켜줄다. 너 제정신이냐? 이 바닥엔 발들이지 마. 네가 테크 쪽에 있는 건 알아. 이런 건 하나도 안 믿겠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다. 넌 수십억을 가졌잖아.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이 일에 발목 잡히면 네 미래는 끝장이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씩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는다. 당신네 가문이 대대로 쫓던 비밀, 곧 세상에 드러날 참이지, 안 그래? 타이탄이 충격으로 창백해진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지. 내 자산은 몇십억에 불과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알고 있어. 생각해봐. 나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놈들이 밖에 널렸는데 그 놈들이 모를 것 같나? 타이탄이 부들부들 떤다. 아버지는 입을 떡 벌린 채 바라본다. 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여기에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거냐? 바로 그때 타이탄이 주저없이 단숨에 무릎을 꿇는다. 진 도련님, 부디 제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버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혼란스러워하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가문들은 대대로 이 바닥에서 굴러먹었죠. 그게 정말 골동품 때문인 줄 아셨어요? 왜 그들이 대를 이어 이 짓을 계속하는지 의심해본 적 없습니까? 그건 영생 때문입니다. 타이탄이 고개를 끄덕인다. 순 가문 외에도 여러 대가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를 이어 같은 비밀을 쫓고 있죠. 명단이 필요한가? 명단을 넘겨주지. 난 이미 아크팡, 보원액과 손을 잡았고 뒤로는 더 많은 자들이 얽혀있어. 오늘 이 자리는 철저하게 내 통제 아래 봉인되어 있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제대로 장비를 맞춰주마. 어때?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타이탄은 망설이지 않는다. 진 도련님께서 수많은 고대 출처의 유물을 지니고 계시니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련님은 저와 순 가문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순 가문은 이제 내 보호 아래 있다. 확실히 말해두지. 네가 네 역할을 다하는 한 순 가문의 안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훗날 내 놈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거다. 내 녀석의 동료들을 모아라. 항저우의 태농 공업에 무려 80억을 쏟아부었지. 개조가 끝나면 그곳이 바로 최첨단 장비와 무기를 보급할 첫 번째 전초기지가 될 거다. 감사합니다, 천도련님.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휙, 그렇게 타이탄은 연락처만 덜렁 남긴 채 쿨하게 퇴장. 아버지는 턱이 빠질 듯 멍하니 서 계셨다. 과학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바로 신학이다. 환생자인 나로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지. 머지않은 미래, 인류를 짓누를 멸망의 압박 속에서 난 이미 거대한 산업기지를 손에 넣었다고. 계속 남아볼 텐가? 내겐 인재가 필요해. 내 곁에 남아라. 태농의 CEO 자리를 네게 주마.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프레스터는 그야말로 경악했다. 쾅! 난 태농을 초격차 하이테크 인큐베이터의 토대로 삼을 거다. 네가 합류한다면 운영은 계속 네가 맡아라. 하겠습니다. 딱히 더 좋은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차피 다른 회사를 차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슈퍼컴퓨터 기지에 도착한 나는 마커스가 소집한 베테랑 팀과 마주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 이제는 나의 최강 사설 경호부대다. 기지 전체의 방어력이 벌써부터 급상승한 기분이야. 가방에서 데이터 전송기를 휙 꺼내 들고 슈퍼컴퓨터 통제실로 직행했다. 메인 콘솔 앞 데이터 포트에 전송기를 접속. 철칵! 내 머릿속에 뉴럴 AI가 깨어나며 엄청난 데이터 스트림을 슈퍼컴퓨터로 밀어넣기 시작한다. 우오. 일시간 뒤 맑은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띠링! 디스플레이에 불이 켜지고 번쩍! 소용돌이치는 데이터 구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마스터, 안녕하세요. 작동 레벨을 선택해주세요. 상큼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운다. S1로 초기화해. 자체 진단을 시작합니다.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AI의 능력도 천차만별. 하드웨어가 강할수록 AI의 속도도 폭발적으로 빨라진다. S1은 가장 낮은 기본 설정. AI 연산력의 99%가 휴면 상태로 대기한다. 진단 완료. 삐비 최적화 후 SE 레벨의 적응형 작동이 가능합니다. 오호? 난 눈썹을 치켜 세웠다. 현 시점에서 SE를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는 전 세계를 뒤져도 희귀할 텐데. 잠시 후 최적화가 끝나고 디스플레이가 다시 빛을 뿜는다. 한층 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보바, 대령했습니다. 미소녀의 목소리다. 안녕. 세컨드 월드 테크 서버 할당량을 검색해. 매직 월드 게임 클라이언트를 슈퍼컴퓨터로 전송. 세컨드 월드의 기존 서버들을 데이터 처리 보조로 돌려. 동시에 게임 내 경제 시스템과 클래스 밸런스를 전면 최적화해라. 시스템 공지 띄워. 내일 정식 버전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네, 마스터. 명령을 실행합니다. 타다닥. 모든 준비가 돌아가는 동안 나는 자재와 장비 리스트를 쫙 뽑아 마커스와 레오에게 구매 명령을 내렸다. 오후 3시쯤 두 사람이 거대한 화물 트럭을 끌고 도착했다. 불응. 최신형 LED 투명 글래스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스케일 신호 전송 칩.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 뉴럴 AI와 AI 시스템을 링크할 특수 안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작업에 몰두, 번쩍번쩍. 마침내 완성. 내 손 위에 놓인 것은 바로 뉴럴 AR 글래스. 안경을 착용하고 귀 근처에 작은 버튼을 누르자 렌즈가 번쩍이며 데이터의 행렬이 눈앞에 촤라락 펼쳐진다. 핸자, 펼쳐진다. 핸자. 뉴럴 AI 링크 완료. 마스터, 안녕, 보바짱. 분부만 내려주세요.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서 생생한 음성으로 변환된다. 의식을 집중한다. 기압, 스마트 어시스트 뷰, 기동, 부드러운 푸른빛이 시야를 스치고 지나간다. 방대한 정보가 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힐끗 보았다. 방금까지 내가 마시던 유리잔, 빙온 크리스탈 컵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시야에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슈퍼컴퓨터 기지로 전속력 돌진. 다다다. 매직 월드를 오픈한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간다. 플레이어 수는 이미 상한선인 750만 명을 돌파. 오늘은 대망의 정식 버전 업데이트 날. 이 타이밍에 맞춰 초거대 메가 서버를 추가로 연다. 구형 서버들로는 택도 없었지. 하지만 이제 슈퍼컴퓨터와 AI가 있으니 이 정도 압박은 꺼이다. 통제실로 직행해 보바짱에게 매직 월드의 백엔드를 띄우라고 지시했다. 업데이트 경고 발령. 전 유저 강제 로그아웃. 업데이트 개시. 명령 실행 완료. 게임 업그레이드 끝. 데이터베이스 갱신 완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대기 중. 슈퍼컴퓨터와 AI의 콤비 플레이. 일반 서버 따위는 가볍게 씹어먹는 압도적인 성능. 후오! 대기 시간 제로. 데이터가 다이렉트로 덮어 씌워진다. 퍼퍼펑. 백엔드 화면에 클라이언트 실시간 업데이트 카운트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단 1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업데이트를 시작했다. 새로운 패치 노트가 화면을 강타하고 수십만 명의 유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읽기 시작한다. 1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 못 읽었다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패치 노트를 읽은 모든 유저들은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매직 월드의 진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우. 마스터 타이탄 순에게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연결해. 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디스플레이에 타이탄의 얼굴이 떠오른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게 뻔히 보인다. 지금이 도대체 몇 시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침 10시인데 이제야 아침밥을 먹는 거냐? 늦잠 잤어. 움찔, 타이탄이 크게 놀란다. 챙그랑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휙휙,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진 도련님, 절 굳이 감시하셔야 합니까? 위를 봐. 내 오른쪽 전봇대에 달린 카메라. 여기서 네가 아주 잘 보이거든. 찌릿, 타이탄이 전봇대를 올려다본다. 헉, 그는 숨을 들이켜며 단 1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짜 테크놀로지. 진 도련님, 지시하신 일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전부 합쳐서 20명이 넘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 집결 가능합니다. 서두를 것없어. 2주 후면 충분해. 그때 모두를 데리고 곧장 이리로 와. 띡. 통화가 끝났다. 나는 보바를 향해 돌아선다. 타이탄이 접촉하는 모든 녀석들을 조용히 감시해. 수상한 낌새를 보이는 놈이 있다면 은밀히 타이탄에게 경고해라. 다음 타깃은 제철소를 하나 찾는 거다. 수년 내엔 절대 개발될 리 없는 3티어 하이퍼합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다. 별들의 시대의 전함과 우주선을 건조할 핵심 금속이지. 내가 건설 중인 밀폐형 산업기지에는 무조건 이 합금이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공작 기계와 초지능형 산업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 이 기지는 이 시대를 초월하는 오버 테크놀로지를 끊임없이 뿜어낼 거다. 이 특수 금속이 없다면 그 모든 건 한낱 꿈에 불과해. 2주 후, 켈, 밀폐형 산업기지가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작업자들이 지붕의 마지막 구역을 마무리하고 있다. 프레스턴에게 지역 제철소와 인수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프레스턴이 내 대리인으로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작은 제철소는 공식적으로 타이탄 스틸로 다시 태어났다. 고, 재료들이 용광로에 들어가고 내가 직접 현장에 나선다. 3티어 하이퍼합금 공식에 따라 모든 재료를 선별하고 완벽한 비율로 정밀하게 조정한다. 캐캐캐.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쇳물이 쏟아져 나온다. 1단계 완료. 빨리 내가 필요한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군. 공작 기계와 관성 AI 로봇만 가동되면 그 뒤의 일들은 식은 죽 먹기지. 1시간 후, 태농의 밀폐형 기지 내부, 트럭에 실린 쇳물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다. 미리 준비해둔 주형들이 등장한다. 주조 시작. 쇳물을 붓는 건 평범한 인부들이지만 나는 특수 화합물을 배합하고 초전도 EM건을 제작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 초전도 EM건은 단순한 무기가 아냐. 3티어 하이퍼 합금 내부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특수 도구지. 찌릿, 안정적인 전자기 펄스를 발사해 합금 내부의 특수 금속 속성을 일깨운다. 한번 활성화되면 이 합금은 단순한 금속을 초월한다. 에너지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고정형 트랜스미터로 진화하는 거지.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해.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이야말로 이 물질이 가진 최고의 가치다. 2일 후, 특수 합금의 99%가 소모되었다. 번쩍, 거대한 밀폐형 산업기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나는 텅 빈 시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다. 보바, 가동해라. 즉시 모든 조명이 켜진다. 수백 대의 공작 기계와 장비들, 그리고 로봇팔까지 모두 부드러운 아이스 블루빛을 뿜어낸다. 자체 진단 실행 중. 완료. 산업센터 항성계 진입 기준 충족.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쉰다. 항성계 기준이라는 건 이 시설이 우주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자동 실행 모드, 재료를 선별하고 관성 AE 로봇 30대를 생산해라. 스텔라 T 렉소수트, 스텔라 시급 파워코어, 스마트 에너지 라이플도 한 개까지 뽑아내라. 나는 즉각 명령을 하달한다. 보바가 곧장 데이터를 처리하며 임무를 분배한다. 밀폐형 기지 전체가 깨어난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로봇팔들이 아이스 블루빛을 내뿜으며 재료를 골라 기계에 쑤셔 넣는다. 화광, 공작 기계들이 엄청난 속도로 모든 것을 자르고 형태를 잡아간다. 완전 지능형, 완전 자동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군. 금속이 녹아내리며 인간형 메탈 프레임이 모습을 드러내고 곧장 2차 가공이 시작된다. 전자 부품, 칩, 배선, 심지어 합성 피부까지. 불과 10여 분 만에 진짜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로봇이 내 앞에 우뚝 섰다. 번쩍, 녀석의 눈에 푸른 빛이 스쳐 지나간다. 기동 완료. 눈의 빛이 사그라들고 기지 전체가 전력 생산체제에 돌입한다. 모든 기계가 날카롭고 맹렬한 굉음을 뿜어낸다. 30분 후, 미리 준비된 재료들 덕분에 나머지 29대의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져 나온다.
보바가 각 로봇의 칩에 관성 AI를 주입하고 모든 녀석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며 스스로 지휘관이 된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의 대량 생산이 즉각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지 내부에서 그 엄청난 결과물을 확인한다. 창고가 꽉 찼다. 독특한 SF 디자인의 라이플들이 상자마다 가득 담겨 있다. 줄잡아 1영정이 넘는다. 그리고 그 너머엔 온갖 엄청난 장비들이 담긴 대형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진 도련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총 33명. 전국에서 긁어모은 초엘리트 도굴꾼들입니다. 타이탄의 우렁찬 목소리가 기지를 울린다. 보바가 이미 통신을 연결해 두었다. 로봇의 안내를 받아 테스트장으로 와라. 알겠습니다. 띡, 통신 종료. 내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한다. 보바, 로봇들에게 스텔라 코어 전투 키트 33개를 테스트장으로 옮기게 해. 밀폐형 기지 바로 밖이 테스트장이다. 낡아 빠진 산업용 수송 차량 몇 대를 제외하면 텅 빈 넓은 공터. 내가 테스트장에 도착하자 모두가 우르르 몰려든다. 진도련님,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내 뒤로는 30대의 관성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도열해 있다. 모두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로봇들이 바닥에 장비들을 쫙 깔아놓는다. 진도련님, 이게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겁니까? 타이탄이 참지 못하고 묻는다. 다른 녀석들도 벙찐 표정이다. 이거 너무 SF 영화 같은데. 솔직히 애들 장난감처럼 가짜 같잖아.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 에너지 라이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엄지손가락만 한 붉은 핏줄 무늬의 원통형 물건들을 한 움큼 꺼내 라이플에 철컥 장전했다. 차량을 향해 총구를 치켜들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눈을 뜰 수 없는 붉은 광선이 허공을 찢어버렸다. 슈! 폐기된 산업용 수송 트럭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쾅! 빛이 사라지자 트럭 차체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반대편이 훤히 내다보일 정도였다. 대체 이게 무슨 기술이야? 타이탄은 넋을 잃고 현실을 부정하며 서 있었다. 이해 안 가면 묻지 마. 이건 아직 세상에 알려지면 안 돼. 무슨 뜻인지 다들 알겠지? 나는 타이탄을 쓱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타이탄이 거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 도련님,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죠. 이 장비에 딴맘을 품는 놈이 있다면 제가 직접 끝장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무리를 한 바퀴 휙 둘러보았다. 아니, 한 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다. 순식간에 무리가 얼어붙었다. 오싸, 아직 끝이 아니야. 나는 보관팩을 열고 접혀있던 스텔라티 엑소수트를 끄집어냈다. 팟!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물건이지. 이걸 입으면 몇 톤짜리도 식은 중법기로 들어올릴 수 있다. 특수 제작된 헬멧도 있지. 일주일 내내 풀파워로 돌려도 배터리가 닳지 않아. 심해로 잠수하든 우주로 날아가든 이 슈트가 널 살려줄 거다. 타이탄과 주변 녀석들은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진 도련님, 우린 그냥 도구를 하러 가는 것 뿐인데요. 타이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나는 녀석을 노려보았다. 너희가 예전에 털던 그런 시시한 무덤이 아니야. 거기 묻힌 자들,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진짜 비밀과는 격리된 자들이다. 이 무덤은 무려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 안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 이 장비는 거기서 개죽음 당하지 않게 해줄 뿐이야. 뭐시라고요? 타이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 도련님, 그 진짜 비밀의 정확한 위치를 아신단 말씀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가문 사람들이 대대로 땅을 파고도 아직 단서조차 못 찾았는데 대체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아신다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아는지는 신경 꺼. 지구상 어디서든 이 장비가 너희 목숨을 지켜준다는 것만 알면 돼. 그걸로 충분하잖아? 마커스, 이리 와서 장비를 입고 녀석들에게 똑똑히 보여줘라. 마커스가 끄덕이며 작동 버튼을 누르자 엑소수트가 촤라락 팽창하며 그의 몸을 꽁꽁 감쌌다. 찰칵찰칵. 투명 헬멧 안에서 푸른빛이 번쩍였다. 징. 마커스의 눈앞 바이저에 차르륵 데이터가 흘러갔다. 스텔라 T1 엑소수트 풀가동 완료. 마커스는 헬멧 안에서 감탄사를 내번졌다. 오오오. 슈트가 완전히 전개되자 온몸에서 기계팔이 튀어나와 장갑처럼 그를 덮으며 완벽하게 밀봉해버렸다. 위잉 철컥. 마커스가 완벽히 무장한 걸 확인한 나는 태연하게 스마트 에너지 라이플을 집어들고 그를 향해 겨눴다. 에너지 신호 감지. 회피의 기동 권장. 마커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 그걸 봐버렸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이미 방아쇠를 당긴 후였다. 탕! 창백해진 건 마커스뿐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아까 이 라이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똑갱이 봤으니까.
저걸 정통으로 맞고도 마커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붉은 광선이 허공을 찢어발겼다. 쾅! 마커스의 두 발이 허공에 붕 뜨더니 7, 8미터 밖으로 처박혔다. 그가 착지하는 순간 엑소스트의 로봇팔이 자동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그를 땅에 굳건히 세웠다. 마커스는 직격당한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보았다. 금속판이 살짝 달아올랐을 뿐 기스 하나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나는 라이플을 툭 던져버리고 타이탄을 돌아보았다. 이 엑소수트가 완전한 전투용 메카닉 같은 건 아니지만 내 목숨은 확실히 붙어있게 해줄 거다. 핵폭탄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이상 59경 스나이퍼 총탄에도 끄떡없어. 맙소사. 타이탄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강력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건 이번 임무가 진짜 미친 듯이 위험하다는 뜻이군. 나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너희가 갈 곳은 튀르키예의 심장부 카파도키아다. 카파도키아는 지구상에서 달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곳이지. 그곳 사람들은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 속 깊은 지하에 살고 있어. 대부분은 인적조차 드문 완전한 폐허야. 너희의 타깃은 그 지역에서도 가장 황량한 곳에 있다. 정확한 좌표는 헬멧으로 다이렉트 전송될 거다. 도착하면 헬멧을 쓰고 루트를 따라가. 그리고 거긴 바위가 물러서. 파내기는 쉽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 특별한 걸 하나 더 준비했지. 나는 로봇 중 하나를 쳐다보았다. 녀석들 중 하나가 어깨에 견착식 박격포처럼 생긴 물건을 끄집어냈다. 이게 바로 다크 공명 캐논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걸 어깨에 둘러매고 근처 폐수송 트럭을 겨눴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슈쾅. 캐논에서 천둥 같은 파동이 뿜어져 나갔다. 모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사선에 서 있지 않았는데도 그 충격파가 엄청났다. 말도 안 돼. 마커스가 갑자기 소리쳤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순식간에 때 묻고 녹슨 수송 트럭이 허물을 벗듯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우르르 쾅캐. 쩌저저. 찌든 때와 낡은 부품들이 전부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다. 강철 프레임을 제외한 트럭의 모든 것, 플라스틱 패널, 전선, 헤드라이트, 타이어까지 모조리 먼지로 변해버렸다. 강철이나 그에 맞먹는 초고밀도 물질이 아니라면 암흑 공명포의 일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없다. 툭! 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았다. 이건 전투용이 아냐. 채굴용이지. 포인트만 잘 잡고 캐. 몇 발 쏘면 무덤까지 다이렉트로 뚫린다고. 꿀꺽.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킨다. 짝짝. 난 손뼉을 쳤다. 자, 주목. 브리핑은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내 전용기를 타고 날아갈 거다. 국제 투자라는 명목으로 내가 루트는 싹 다 뚫어놓겠어. 가서 장비부터 손에 익혀둬. 딱 1시간 뒤 바로 출동이다. 부릉부릉 SUV 호송대가 천홍공업을 벗어나 공항으로 질주한다. 슝! 전용기가 소리 없이 날아올라 터키를 향해 궤도를 탔다. 누가 위성 발사센터 좀 안 파나. 비행기가 사라지는 걸 보며 난 중얼거렸다. 위성을 쏠 생각은 없다. 달로 가기 위해서지. 불로장생의 비밀은 왜 달 표면을 쏙 빼닮은 카파도키아와 연결되어 있을까? 왜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화가 진짜라고 외계인이 고대 세계에 왔었다고 의심했던 걸까? 불로장생의 진짜 핵심은 지구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달의 뒷면에 있지. 인류의 잃어버린 시대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지구에 있었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들은 영생의 비약을 정제해 불사를 얻고는 떠나버렸고 비로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다. 영생의 비약이 달에만 있다면 애초에 왜 카파도키아로 사람을 보냈겠어? 카파도키아엔 비약은 없지만 그걸 먹고 태어난 생명체, 살아있는 기생체가 있으니까. 역사를 통틀어 불로장생을 이룬 자들은 모두 우연히 이 기생체를 발견한 녀석들이다. 이 기생체는 해파리처럼 생겼지만 흙 속이나 무덤 안에 서식한다. 압도적인 흡수력을 가졌지. 미지의 에너지를 포식하고 산자의 생명력을 뜯어먹는다. 거기다 초재생 능력까지. 총알이나 포탄 따윈 씨알도 안 먹힌다. 반으로 썰어버려도 각 조각이 완벽한 새로운 기생체로 재생해버린다고. 이게 바로 불로장생의 비밀이다. 기생체는 비약이 남긴 그림자, 이 끝없는 재생력을 이용해 에너지만 팍팍 공급해주면 그 유전자 데이터와 생체 물질을 끝없이 뽑아내 영생의 비약을 만들고 유전자 개조와 강화까지 뚫어버릴 수 있다. 만약 우주 공간에서도 버티는 달 뒷면에 기생체를 손에 넣는다면 진정한 영생의 비약이 마침내 탄생하는 거다. 아쉽게도 민간의 달 탐사는 불법이지. 보스, 마 영감님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릴리가 들어와 보고하고 난 고개를 끄덕였다. 난 보바를 돌아보았다.
로봇들 시켜서 테스트장에 물건 좀 세팅해둬. 라저 마스터. 보바가 즉시 명령을 실행한다. 릴리는 이런 일에 놀란 지 이미 오래다. 질문도 없고 잔소리도 없다. 밀폐된 기지를 나서는 내 뒤를 그녀가 조용히 따라붙었다. 마영감님 일행의 차가 막 멈춰섰다. 딩 영감님이 창밖으로 몸을 쭉 빼곤 오버스럽게 손을 흔들어댄다. 움찔. 난 그대로 테스트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와르르. 일행 모두 차에서 내려 날 따라온다. 그래, 엄청난 서프라이즈라는 게 어딨나? 영감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늘어선 페트럭들을 가리켰다. 설마 이 고철 덩어리들이요? 기다려보시죠. 곧 나옵니다. 네 마리 채 끝나기도 전에 로봇들이 상자를 줄줄이 끌고 오더니 무거운 플라스틱 뚜껑을 팍팍 열어젖힌다. 내용물을 본 거물들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젊은 마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정식인가도 없이 이런 장비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끄덕끄덕 모두가 동의한다. 풋, 난 어이가 없어져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습니다. 이름을 새로 짓죠. 지금부터 이건 요술 지팡이입니다. 푸아하핫, 모두가 빵 터졌다. 농담이 이어지기도 전, 난 에너지 장치를 집어들고 멀리 있는 트럭을 향해 조준 그대로 발사했다. 하앗, 네 줄기에 붉은 광선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갔다. 트럭은 순식간에 꿰뚫리고 표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하려던 말들은 전부 목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다. 진짜 요술 지팡이 맞구만. 거물들이 앞다투어 달려들어 하나씩 집어들고 쏴본다. 콱, 폐트럭들이 하나둘씩 박살난다. 경악,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딩 영감님이 손에 든 장치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씩 웃었다. 이 요물만 있으면 우리 슈퍼배터리 프로젝트가 갑자기 덜 급해지는 기분인데? 다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영감님이 날 쳐다보며 물었다. 이거 무슨 레이저 기술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끄덕. 난 고개를 끄덕였다. 난 파워 모듈을 뽑아냈다. 일종의 에너지 무기죠. 레이저는 그저 에너지가 발현되는 방식일 뿐이고요. 이게 바로 파워코어입니다. 이래봬도 자동차는 기본이고 출력 주파만 맞추면 고속철도까지 거뜬히 돌립니다. 젊은 마씨가 빛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는다. 난 깔끔하게 핵심만 던졌다. 스마트 시스템과 굴절 어레이가 에너지를 집중된 빔으로 전환하죠. 굴절이 중첩되면서 관통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물론 심장부는 언제나 파워코어고요. 콜 영감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던 그 슈퍼 배터리인가? 도리도리, 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 개인적인 연구 개발 작품이라고. 시중에 풀 물건이 아니지. 슈퍼 배터리와 파워코어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고. 레이 영감이 진심으로 경악한 표정을 짓는다. 이 녀석의 성능은 일반 배터리를 아득히 초월하잖아. 도대체 동력원이 뭐냐? 내가 반농담조로 던졌다. 예쁜 껍데기를 씌운 안정적인 초소형 핵융합 코어랄까. 믿어져? 전원 일제히 고개를 젓는다. 딩 영감이 껄껄 웃는다. 핵융합이 길 가다 주울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기술이 아니지. 그걸 진짜로 해냈다면 그냥 에너지 산업에 올인하고 끝냈을 거다. 그러고 싶긴 하죠. 나는 툭 받아쳤다. 발목을 잡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뿐. 어쨌든 더 끝내주는 걸 보여주지. 나는 모두를 이끌고 남은 상자들로 향했다. 다크 공명포, 엑소수트, 모든 것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레이 영감이 엑소수트를 장착한다. 윙! 폭발적인 파워를 체감하며 움직이는 그의 모습,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거 진짜 믿기지가 않군. 기동성이 미친 듯이 솟구친다. 오, 나는 그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간 늦었어. 즐길 만큼 즐겼잖아. 이제 그만 벗으시지. 당신들이 내내 눈독 들이던 선물이 하나 더 남았거든. 모두가 당장 말하라며 나를 압박한다. 나는 상자 바닥에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끄집어냈다. 그 안에는 신경 연결 AR 글래스가 무려 30개나 들어있었다. 안경을 나눠주며 기능을 쫙 읍써주지. 핵심 기능은 5가지. 첫째, 음성 검색. 쳐다보기만 해도 공개된 정보가 눈앞에 즉시 뜬다. 개인 정보는 자동으로 컷, 필터링 완벽하지. 둘째, 음성 녹음과 실시간 영상 캡처 기능. 셋째, 실시간 번역. 어떤 외국어든 자동으로 중국어로 변환된다고. 넷째, 스마트 어시스트. 온갖 상황에서 지능적으로 널 돕지. 유사 AI라고 생각하면 편해. 다섯째,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경악에 빠졌다. 그 자리에서 당장 글래스를 테스트하기 시작한다. 릴리가 옆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여분을 집어들고 릴리에게 빅터와 프레스턴 일행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
얼굴에 화색이 돌며 즉각 수긍한다. 착용해본 녀석들이 당장 팔라고 난리법석이다. 딱 잘라 말했지 시판용은 아니지만 각자 하나씩 더 챙겨가쇼.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제게 거물들의 필수템이 될 거라며 농담을 던진다. 하하하. 모두가 폭소하는 사이 로봇들을 시켜 짐을 싹 싸버렸다. 치익. 태농 사무실로 귀환. 이제 12월이라고 기온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쳤다. 난방기가 돌아가고 순식간에 방안이 후끈해진다. 좋아.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해볼까? 이게 바로 슈퍼 배터리의 완벽한 기술 문서다. 쾅. 눈 크게 뜨고 꼼꼼히 읽어. 그 다음에 투자 액수를 논의하자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냅다 꽂았다. 탁.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돌변한다. 웃음기 싹 사라진 얼굴들. 전원 숨 막히는 진지함으로 문서를 파고든다. 읽으면 읽을수록 경악으로 물드는 표정들. 배터리 업계에서 뼈를 묻은 레이 영감. 그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깬다. 이 문서 진짜 확실한 거냐? 이 음박 분리법 하나만으로도 그래핀 생산에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다른 녀석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다. 레이 영감이 침착하게 설명한다. 그래핀 원료는 널렸지만 수년간 전 세계가 제조법에서 꽉 막혀 있었지. 기존 방식은 너무 비싸거나 환경을 씹어먹거나 품질이 들쭉날쭉했다고. 그게 그래핀이 주류가 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야. 이 음파 제조법은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데다 오염 물질 제로로 그래핀을 뽑아낸다고. 이건 그야말로 연금술이다. 전원 허헉하고 숨을 들이켠다. 마 영감이 다급하게 묻는다. 그래핀 배터리가 특허 문제에 걸리진 않겠나? 레이 영감이 서류를 미친 듯이 훑어내린다. 촤르륵. 슈퍼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에너지 저장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2세대 개조 그래핀이다. 특허 충돌 제로. 마 영감이 기술적인 얘기를 단칼에 자른다. 세세한 것까지 다 파고들 필요 없어. 레이 영감, 이 기술의 전체 가치가 도대체 얼마여? 값을 매길 수조차 없지. 레이 영감은 1초도 망설이지 않는다. 그래핀을 넘어 여긴 수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있어. 원료 생산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이익이 쏟아진다고. 완제품 배터리면 수천억짜리 기업도 뚝딱 세울 거요.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다. 콜이 가장 먼저 입을 연다. 개인적으로 100억, 신량 그룹이 400억을 태우겠소. 레이 영감이 지지 않고 치고 들어온다. 내 사비 100억, 거미 그룹에서 400억. 딩 영감도 질세라 바로 뛰어든다. 젊은 마가 차분하게 말한다. 펭귄테크 800억, 개인적으로 200억. 마 영감이 직후에 자신의 몫을 못 박아버린다. 딩 영감이 금액 격차를 슬쩍 보더니 작게 무언가 투덜거린다. 쳇, 나는 지분 구조를 쫙 깔아버렸다. 내 기술의 가치는 무려 2천억이라고. 너희들의 초기 자본삼 500억을 합치면 총 자본금은 500억, 지분도 그에 맞춰 나누자고. 다들 일제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마 영감이 씩 웃는다. 이건 무려 1조 달러짜리 회사가 될 거라고. 자네 기술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커. 우리가 이렇게 거저먹을 순 없지. 젊은 마씨도 맞장구를 친다. 우린 길게 보고 가는 거라고. 눈앞의 이익만 쫓을 순 없지. 가치평가는 그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마 영감의 제안은 무려 1조. 난 8천억으로 세기를 박았고 내 지분은 56.25%로 사수했다. 짧은 회의 끝에 만장일치 타결. 즉시 역할 분담이 시작된다. 켈켈. 젊은 마씨는 공식 연락 담당. 마 영감은 초기 자본 융통. 콜은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다. 딩 영감과 레이 영감은 후속 투자 유치 담당.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정된다. 팟. 동업 계약서를 즉시 작성해 출력 완료. 한 명씩 서명 완료. 샤샤샤. 티안테크 에너지 공식 출범이다. 마 영감이 지분 구조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중국 최고 부자의 타이틀이 바뀐다고. 딩 영감이 내 순자산을 쓱쓱 계산해본다. 자네의 여러 자산은 이미 1영억을 훌쩍 넘었지. 티안테크 에너지까지 합치면 3영억 돌파. 한 달 남짓 만에 이루다니 진정한 비즈니스계의 기적이야. 난 피식 웃었다. 1조 달러 회사의 부를 지키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탄탄한 기초 없이는 모래성일 뿐이야. 레이 영감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아까 논의했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 티안테크 에너지는 100% 완전 자동화로 돌아간다고. 대규모 고용 창출은 기대할 수 없어. 사회에 환원할 방법은 오직 교육 프로그램뿐이야. 그게 바로 영원한 뼈대를 세우는 방법이지. 모두가 끄덕끄덕 동의. 이 프로젝트를 전력으로 밀어붙이기로 결의한다. 오, 난 웃으며 프로그램의 이름을 짓자고 제안했다. 젊은 마씨가 잠시 고민에 빠진다. 리뉴얼 프로젝트 어때?
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모두가 단숨에 마음에 들어한다. 빙고. 리뉴얼 프로젝트 공식 확정. 다들 저녁 식사로 초대했다. 내일 아침 회사 출범식에서 티안테크 에너지 설립을 세상에 알릴 테니 꼭 오라고. 딩 영감은 아직 법인 설립 전이라며 안절부절 못한다. 난 호탕하게 웃어넘겼다. 하하하. 바로 그게 노리는 거라고. 발표가 나가는 순간 전국 지자체에서 혜택을 들고 앞다퉈 달려올 테니까. 공짜 땅 얻는 건 일도 아닐걸. 다들 벌떡 일어나 식당으로 향한다. 각자 챙겨온 오래된 와인을 꺼내며 농담을 던진다. 어제 자오 가문 녀석들에게 특별한 와인을 대접해서 망신을 줬다면서? 자네 개인 소장품엔 절대 손 안 댈 거야. 모두가 배를 잡고 폭소한다. 으하으하. 마 영감은 자오 가문과의 악연을 들먹이며 끈질기게 놀려댄다. 난 손을 저으며 훌훌 넘겨버렸다. 그때 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똑딱. 릴리가 들어와 조용히 보고한다. 자오 가문의 클로이 자오가 왔어요. 뭔가 좀 불안해 보이네요. 방 안은 짓궂은 미소로 가득 찬다. 킥킥. 다들 나보고 얼른 가서 해결하라고 등 떠민다. 어휴, 한숨을 쉬며 항복. 우린 다 같이 1층으로 우르르 내려갔다.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클로이는 조수석에 착석. 가죽 재킷 깔끔하고 날렵한 스타일에 뒤로 넘긴 머리. 그녀에게선 맹렬하고 강렬한 기백이 뿜어져 나온다. 고. 내가 물었다. 왜 다시 온 거지? 클로이의 눈빛은 절대 굽히지 않는다. 넌 원하는 걸 얻었지만 대대로 이어진 우리 가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크게 한숨을 쉬었다. 불멸은 절대 잡을 수 없는 환영이라고. 자오 가문에겐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 무리하게 파고들다간 스스로 재앙을 부를 뿐이야. 이 소문이 새어나가면 자오 가문은 그 후폭풍을 버틸 힘이 없다고. 클로이가 콧방귀를 낀다. 훗. 너도 불멸을 쫓고 있잖아. 우린 똑같아. 난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린 전혀 달라. 티안테크 에너지가 상장되면 난 이 나라 최고 부자가 될 거다. 내가 불멸에서 원하는 건 모두를 위한 유전자 개조지.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야. 다수를 위한 배려. 그게 바로 영원한 걸 만드는 방법이라고. 클로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담담하게 입을 연다. 가문을 대표해서 제안 하나 하러 왔어. 자오 가문은 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유전자 개조 연구에 필요한 원재료가 뭐든 우리가 다 찾아줄게. 우린 불멸의 비밀을 독차지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수건을 완성하고 그 결과물에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얻는 걸 지켜보고 싶을 뿐이야. 이를 위해 자오 가문은 모든 걸 바치고 너와 완벽하게 뜻을 함께할 거야.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슬쩍 시선을 피했다. 마음속에 묘한 어색함이 피어오른다. 내 블랙카드나 내놔. 티아너 슈퍼컴퓨터 기지는 초월테크 그룹 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단지 뒷마당엔 10여 개의 바비큐 그릴이 쫙 세팅 완료. 경호팀이 방금 7, 8개의 테이블 세팅을 마쳤다. 테이블 위로 아직 익지 않은 날 꼬치 바구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온다. 와르르, 채소가 아주 싱싱해. 고기 꼬치엔 아직 핏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마 형님은 이 모든 걸 멍하니 보더니 쾅! 폭발해서 내게 돌진해왔다. 형님, 체면은 어디다 팔아먹으셨수? 난 그를 힐끗 보며 진심을 다해 팩트를 날렸다. 마 형님은 멈칫하더니 내 얼굴과 그릴을 번갈아 삿대질하며 씩씩댔다. 꿀 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지. 결국 빵 터지며 쌍욕을 날리는 형님. 고급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온 게 고작 허세 부리려고 그런 거였냐? 여기까지 행차하셨는데 셀프 바비큐를 대접해. 우리가 가져온 술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냐?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에이, 왜 이러십니까? 직접 구워 먹는 것만큼 꿀맛인 게 어딨습니까? 다들 엄청난 거물들이시잖아요. 사내 진미는 이미 질리도록 드셨을 텐데 가끔은 소박한 게 최고 아닙니까? 난 씩 웃으며 철벽 방어를 쳤다. 다들 유쾌하게 농담 따먹기를 하더니 본격적으로 굽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왁자지껄한 바비큐 파티는 1시간 넘게 타올랐다. 배가 빵빵해진 마 형님과 일행을 위해 난 헥사그램 타워의 스위트룸을 쫙 뽑아뒀지. 우리 회사의 최고급 숙소 건물이다. 5성급 호텔은 명함도 못 내밀 퀄리티지. 다들 대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릴리쩐지 손님 맞이를 끝내고 살며시 내 곁으로 다가왔다. 보스, 저 여자 아직도 마시고 있어요. 그녀가 턱끝으로 가리킨 곳엔 혼자서 병을 비우고 있는 클로이가 있었다. 난 클로이를 빤히 응시했다. 후, 깊은 한숨. 릴리, 오늘은 이만 퇴근해. 여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릴리가 떠나고 다가오는 나를 본 클로이가 차갑게 쏘아붙대다. 이제 침실 수발을 들 시간인가? 수발은 얼어 죽을. 난 어이없어 눈을 굴렸다. 돌직구로 말하지.
불로장생 비밀의 핵심은 고분 따위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달에 있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똑똑히 전해라. 진심으로 나와 손잡고 싶다면 직접 행차하시라고. 아직 조 가문을 대표할 짬은 아니잖아? 내 말에 클로이가 눈을 깜빡이더니 차갑게 웃었다. 소설을 쓸 거면 좀 그럴싸하게 쓰시지. 고대인이 달에 갔다고. 장난해. 생각이 짧군. 난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불로장생의 나뭇가지 튀어나온 마당에 달 여행이 대수냐. 클로이가 빠득 이를 갈았다. 난 조 가문을 대표할 수 있어. 어젯밤부로 가문의 제일 후계자로 지명받았다고. 번뜩 내 흥미가 동했다. 조 가문의 얕은 수작이 한순간에 꿰뚫어 보였다. 이 여자는 협상 카드였어. 내 신뢰와 지원을 얻기 위한 재물이었던 거다. 끄덕. 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장 집으로 돌아가. 조 가문의 해외 사업을 싹 다 철수시켜라. 네가 해외에 민간 우주 기업을 세웠으면 한다. 스케일은 크면 클수록 좋아. 돈은 문제 안 돼. 문제는 네 가문이 그걸 해낼 능력이 있느냐지. 번쩍 클로이의 눈동자에 불꽃이 튀었다. 이 여자 전혀 안 취했군. 그녀는 즉각 규모와 범위를 캐물어왔다. 답을 듣자마자 쿨하게 휙 돌아서는 그녀.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다음 날 아침 릴리가 차를 몰고 돌아왔다.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말이다. 내 인생 첫 제대로 된 정장 차림이다. 그녀의 손길로 세팅을 끝마칠 즈음. 형님 일행은 벌써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저기 렌스 좀 보라지. 아주 때깔이 쫙 빠졌구만. 레이 영감님이 씩 웃으며 소리쳤다. 난 가볍게 무시해줬다. 보스, 모든 언론사에 통보 완료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여기 대본입니다. 릴리가 내게 카드를 쓱 내밀었다. 훑어보자마자 푹 웃음이 터졌다. 모든 하루아침의 성공은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다라니. 이거 누가 쓴 거야? 나조차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 난 릴리의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헥사그램 타워는 전례 없는 인파로 터져나갈 듯했다. 항저우 각계각층의 거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빌딩을 꽉 채웠고 국영 방송과 해외 메이저 매체들이 실시간 라이브를 송출 중이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초대형 스마트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다. 빅터가 MC로 무대에 올라 짧은 브리핑을 마친 뒤 나를 단상으로 호출했다. 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난 마이크를 쥐고 위풍당당하게 단상에 올랐다.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이며 기술이 삶을 바꾼다는 슬로건이 떠올랐고 영상이 시작됐다. 제2의 세계부터 천홍 인더스트리, 첸스티를 집어삼킨 2달간의 쾌속 질주. 마지막엔 형님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장식했다. 관중석은 이미 흥분으로 미쳐 날뛰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난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손짓 한 번에 스크린이 매직월드의 라이브 플레이 영상과 실시간 데이터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바로 매직월드입니다. 한 달 반 전만 해도 동접자 1000명도 겨우 버티던 초라한 브라우저 게임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이 게임은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온라인 게임이 되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의 0만 명 돌파, 등록 플레이어가 무려 3천만 명을 돌파했다. 수십만 명의 진성 수행자들이 탄생했지. 게임 내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까지 완벽히 구축됐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제2의 세계가 될 거라 확신한다. 천홍공업, 천스틸 등 다른 계열사 브리핑을 짧게 마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식 발표의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초월 테크그룹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합니다. 제가 바로 회장 겸 CEO를 맡게 됩니다. 빅터류와 프레스턴 선이 부사장으로 함께할 거고요. 우리 그룹은 세컨드 월드, 천홍공업, 플렉스가드 시큐리티, 천스틸, 천마이닝의 지분 100%를 보유합니다. 천홍에너지의 지분 56.25% 역시 우리 차지죠. 등록 자본금은 무려 1000억 위안, 총 연결 자산 가치는 300억 위안에 달합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내는 쾅 하고 폭발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밀고 들어온다. 모두가 그 300억이라는 기업 가치를 의심하며 웅성거리지. 단 2달 만에 급성장했는데 저 숫자가 말이 되냐고.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마 회장이 젊은 레이 영감, 콜 등을 대동하고 등장했다. 그들이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온다.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지는 장내. 숨죽인 채 시선이 집중된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란 직감. 마 회장이 마이크를 쥐고 씩 웃는다. 기업 가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너무 높은 게 아니죠. 너무 낮습니다. 어제 우리 6명은 한 가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나와 파트너들이 500억 위안을 모았고
저 친구가 사 500억 위안 가치의 기술을 출자했죠. 총합할 0억 위안. 그렇게 천테크 에너지가 탄생했습니다. 이번엔 레이 영감이 한 걸음 나선다. 구체적인 기술은 기밀이지만 우린 그래핀을 포함한 첨단 소재 제조법과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천테크 에너지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지금의 가치 평가 따윈 비교조차 안 되죠. 사람들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우와,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 나온다. 누군가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린다. 내 기술 가치만 해도 무려 500억 위안. 나머지를 다 합치면 순자산은 0억 위안에 육박한다.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넘볼 만한 액수다. 내가 앞으로 나서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더 이상 기업 가치에 의문을 품는 분이 없는 것 같으니 계속 진행하죠. 앞으로 초월테크의 자회사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맹렬히 돌진할 겁니다. 플렉스가드 시큐리티는 인력을 대폭 늘려 공개 시장에 뛰어듭니다. 첫 마이닝은 튀르키예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광물 탐사와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천스틸은 첨단 금속 분야를 파고들어 천홍의 공급망을 완벽히 책임질 거고요. 세컨드 월드는 제1회 청교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상위 32명의 선수는 청교 오션 갈라에 초대되며 천홍공업은 가상현실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관중들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난다. 나는 씩 웃으며 내 뒤를 가리켰다. 번쩍 디스플레이가 형태를 바꾼다. 내 주변으로 미니어처 도시가 실체화되고 내 손짓 하나에 움직이더니 촥 하고 산산조각 난다. 이건 단순한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바로 가상 상호작용이죠. 홀로그램 이미징, 몰입형 VR, 그리고 가상 프로젝션이 결합된 기술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빛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완벽하게 개발 끝났습니다. 천홍공업은 전 세계의 주문을 받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패널, 스마트 라이트 필드 칩, 에어 터치 햅틱 센서라는 세 가지 핵심 부품을 생산할 겁니다. 이 녀석들이 모이면 완벽한 홀로그램 경험을 선사하게 되죠. 모바일 하드웨어 세트 가격은 2,333위안입니다.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주문을 대환영합니다. 레이 영감이 참지 못하고 끼어든다. 단점은 없나? 딱 하나 있죠. 바로 전력 소비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휙 꺼내든다. 일반 배터리로 홀로그램 프로젝션을 켜면 기껏해야 1시간 버팁니다. 장내 사람들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레이 영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군. 난 피식 웃으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짜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완벽한 스펙을 갖춘 최신형 배터리가 투사된다. 이게 바로 천테크 에너지의 첫 번째 제품, 천테크 S1 모바일 배터리입니다. 충전 필요 없습니다. 풀 홀로그램 프로젝션을 무려 3년 동안 아주 빵빵하게 돌릴 수 있죠. 우린 배터리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파는 겁니다. 배터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가격은 1,888위안. 지금 바로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레이 영감의 표정이 확 풀리더니 신나서 거든다. 3년 내내 홀로그램을 펑펑 쓰는데 고작 1,888위안이라니. 그 안에 든 에너지의 가치는 배터리 원가를 아득히 뛰어넘는 겁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폭발하듯 끓어오른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직감했다. 이 기술들이 한꺼번에 수많은 산업을 통째로 갈아엎어 버릴 거라는 걸. 기자회견이 끝나고 딩영감이 내게 엄지를 척 들어 보인다. 반면 빅터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내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휙 꺼내갔다. 랜스, 나 먼저 돌아가 볼게. 빅터가 말했다. 모든 지역의 세팅이 끝나면 다시 연락해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고. 이어진 후속 비즈니스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작별 인사를 건넸다. 레이 영감은 떠나기 전 천홍에서 생산될 첫 번째 홀로그램 하드웨어 물량은 무조건 자기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첫 물량은 무조건 내 최우선 순위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나 혼자 남았군. 이 강력한 동맹들의 힘을 빌려 거침없이 날아올랐고 내 발목을 잡았을 수많은 장애물에서 해방되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나는 마침내 확신을 담아 선언할 수 있다. 미래는 바로 내 것이다.